심심한 녹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로딩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녹한다의 ESP32 2편이면서 녹한다의 아두이노 552편입니다. 오늘 552편에서는 ESP32 보드를 가지고 놀 거예요. 요 ESP32 보드에 센서를 연결할 겁니다. 센서. 각종 센서를 여기 연결해 가지고 잘 작동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볼 건데요. 제가 ESP32 시리즈 1편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녹한다의 모든 예제는 IoT 예제는 ESP8266 보드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8266에서 작동되는 예제만 싹 다 올려놨으니까 얘가 ESP32 보드용으로 바꾸면 반드시 된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필요한 센서들을 모조리 다 연결시켜가지고 호환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눈으로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제가 다음에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예전에 해놓은 거 있으니까 봐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작업을 지금 오늘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센서는 크게 4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1번 그냥 디지털 센서, 그리고 2번 I2C 센서, I2C 센서, 3번 SPI 센서, 4번 UART 센서. 이렇게 4가지를 준비를 딱 해놨어요. 그럼 디지털 센서는 어떤 걸 말하냐면 아두이노 ESP32하고 그 센서하고 디지털 펄스에 의해서 뭔가 주고받는 걸 말합니다. 뭐 이게 이렇게 이런 신호를 보냈을 때는 이게 무슨 값이다. 이런 값을 보냈을 때는 그게 무슨 값이다. 이거를 상호간에 미리 약속을 해가지고 주고받는 방식. 제일 지금 녹한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온습도 센서입니다. DHT11 여기 준비가 돼 있어요. 온습도 센서. 그 다음 I2C 센서는 ESP32하고 센서하고 I2C 통신을 하는 센서를 말하고요. 제일 대표적인 게 고도 센서, 자이로 센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자이로 센서. SPI 센서는 ESP32와 센서 사이에 SPI 통신을 하는 센서입니다. 그 대표적인 거는 녹한다가 가진 것 중에는 그 열전대 온도 센서 맥스 6675라는 게 있어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UART 센서 ESP32와 센서 사이에 시리얼 통신을 하는 친구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 센서 MHZ19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디지털 센서는 그냥 아두이노의 ESP32에 아무 핀에 연결해가지고 그 기능을 구현을 하면 되는 거고, I2C 통신, SPI 통신, 이 UART 통신은 ESP32에 지정된 자리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초반부에 느끼실 어떤 생각은 1번 항목은 특별하지 않으면 아무 때나 연결해가지고 그냥 쓰면 되는 거고, 2번하고 3번하고 4번은 특별하게 센서가 ESP32에 연결돼야 될 자리가 이미 약속이 되어 있다. 예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중에 가장 만만하면서 쉬운 온습도 센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습도 센서. 연결을 미리 딱 해놨고 컴퓨터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온습도 센서는 이렇게 모듈화 되어 있는 거, 이런 거 쓰도록 해요. 그리고 여기 딱 보시면 이렇게 딱 네모나게 생겼습니다. 당연히 이 파란 부분이 뭔가를 측정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연결하는 부분이 3개가 이렇게 딱 있는데요. 자, VCC, GND, 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VCC, GND 전원 핀이에요. 근데 이 전원 핀이 아두이노에서는 여기 5V를 공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라운드는 ESP32의 GND라고 된 데 연결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DHT11이라는 이 모듈이 VCC가 3.3V가 들어가도 되고 5V가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엄밀히 말하면 아두이노에서는 5V를 연결하겠지만 얘는 3.3V 베이스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그냥 3.3V에 연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VCC를 3.3이라고 된대. 3V3. 그게 어디냐면 ESP32 보드에 USB 연결하는 게 여기 있죠. USB 연결하는 데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15개의 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거 3V3입니다. 3V3이라고 된 게 3.3V고 그 바로 옆에가 GND입니다. 그러면 얘 이렇게 연결하고 얘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죠. 베리베리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핀이 15번 핀이에요. 디지털 15. D15 핀에다가 얘를 연결할 겁니다. 그러면 앞서 미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여기 데이터 핀을 디지털 15 핀에 연결을 했는가? SPI, I2C, 시리얼 전부 다 그 ESP32에 예약이 된 핀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거를 전부 다 피해가는 핀 중에 하나가 디지털 15예요. 그럼 나중에 다른 핀들하고 여러 개 동시에 연결할 적에 만약에 이 온습도 센서를 제가 기본 예제로 I2C 통신하는 핀에다가 얘를 꽂아 놓으면 I2C 센서를 꽂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피해가지고 D15에다가 연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다시 제가 오늘은 친절하게 여기다가 꼽는 과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VCC 핀을 딱 잡는다. VCC 핀을 잡아서 3V3에 꼽는다. 짜잔. 그 다음 GND 핀을 잡아서 GND에 꼽는다. 짜잔. 그리고 데이터 핀을 잡아서 디지털 15번 핀에 꼽는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한 번 더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ESP32에 선을 딱 꼽아주시면 여기 불 들어오고 이거는 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듈은 불이 들어오는 모듈인데 이 LED가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확인을 하면 안 되겠고 하여간 제대로 꽂으면 만사형통인 것이다. GK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일바로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강민님 2바로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광용님 3바로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재익님 반갑습니다. SSS님 반갑습니다. 준코맘님 반갑습니다. 춘택님 반갑습니다. 시작부터 힘들다. 자, SSS님께서 열심히 라이브 방송을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드디어 1병으로 진급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짝짝짝.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마음님 반갑습니다. 이제 한번 해보죠. 우리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센서 종류는 제가 지금 되게 많이 가지고 있고 오늘도 여기 위에 참고 자료 이렇게 펼쳐놓고 여기다가 자료를 한번 만들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는 깨알 지식을 여기다가 쓰고, 자, 여기는 자, 예제 1번 ESP32의 디지털 15번 핀에 온습도 센서 DHT12를 연결해서 온도와 습도 값을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시오.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라는 말이 있으면 시리얼 비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예제에 이미 시리얼 비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자, 1번 앞으로 ESP32에 뭔가 센서를 연결할 때는 특별하지 않으면 그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돼요.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서 기능을 센서 값을 측정한다. 그럼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라는 것은요, 뭔가 그거를 설치를 해야 그 기능이 실현이 되는 게 아니라 ESP32하고 센서 사이에 통신하는 그 내용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해석해낼 수 있으면 그냥 자기가 직접 하면 돼요. 내가 해석해낼 자신이 있으면. 그런데 주고받는 내용이 뭔지 알려면 데이터 시트도 봐야 되고 또 이것저것 확인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규칙 같은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근데 앞서 나간 사람들이 그거를 미리 다 해석해가지고 쓰기 편하게 딱 만들어 놓은 거, 그게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시간 절약을 위해서 편리하게 쓰는 개념이다. 그거까지 딱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설치를 한다는 게 또 복잡한 게 아니라 내 코드 위에다가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코드 일부분을 가지고 와서 딱 집어넣어 놓고 쓰는 것이다. 그러나 그 코드가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 요 라이브러리 요 부분도 한번 해보죠. 라이브러리. 온습도 센서 라이브러리 설치해야 돼요. 온습도 센서는 라이브러리 매니저에서 DHT 센서 라이브러리를 검색해서 설치한다.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라이브러리 매니저. 자, 요거의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툴 아니구나.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라이브러리 관리 들어가면 조금 시간이 걸리면 나오는 뭔가 화면이 있습니다. 그게 라이브러리 매니저라고 지금부터 부르겠습니다. 요거 라이브러리 매니저. 그리고 여기서 검색을 해가지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를 인터넷에 연결돼 있잖아요. 지금 컴퓨터가 인터넷 연결돼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인터넷에 있는 라이브러리 얘가 검색을 해가지고 내 컴퓨터에 알아서 착착 추가를 해주는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매니저죠, 그죠? 나의 매니저. DHT 센서 라이브러리라고 칩니다. 김동기님 반갑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가보시면 여기 있다, 그죠? 자, 녹한다는 1.3.8 버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쯤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설치 버튼 나옵니다. 누르시면 최신 버전이 설치가 되는 거고, 저하고 똑같은 코드가 호환이 되도록 하려면 여기서 1.3.8을 골라가지고 설치하면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요거 누르면 최신 버전이고, 여기서 녹한다와 똑같은 버전을 골라가지고 설치하면 제가 업로드한 코드가 퍼펙트하게 똑같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해놓을게요. 1.3.8 버전. 자,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설치가 되면 우리가 기본 예제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파일, 예제 눌러보면 라이브러리마다 이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쓰십시오 라는 예제가 나옵니다. 이 아두이노 월드에서는 이 오픈소스 베이스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내가 뭔가 만든 거를 사람들이 쓰려면 뭔가 뭐 기본적인 쓰는 방법을 알아내야 되는데 예제로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만들어 놓은 이 라이브러리는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것이다. 그럼 DHT11 찾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설치가 돼 있죠. 아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녹한다는 지금 아두이노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거예요. 자, DHT 여기 있죠. DHT 센서 라이브러리에 DHT 테스터라는 이 예제가 오늘 기본 예제가 될 것 같고, 얘를 여기 잡아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거 주석은 필요 없습니다. 다 날리고. 자, 필요 없는 거는 싹싹싹싹 지워주시고. 어차피 여기 앞에 슬러시 2개 붙은 거는 컴퓨터 코드로 해석이 안 된다라는 의미니까, 이 무슨 3.3V. 자, 그럼 지금 셋업 위에 필요한 부분이 요거 4개예요. 자, 이게 제가 말한 온습도 센서 라이브러리입니다. 얘가 저 위에 한 줄 딱 적혀 있잖아요. 저 한 줄이 나중에 코드 해석할 적에 쫙 늘어납니다. 그럼 저 파일이 지금 어디 있느냐? 아두이노 특별하지 않게 설치했으면 문서 안에 아두이노 안에 라이브러리즈 안에 찾아보시면 DHT 센서 라이브러리가 있을 겁니다. 그 안에 DHT.h 여기 보이죠? DHT.h 얘가 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코드가 나중에 저 아두이노가 코드 해석할 적에 여기 있는 이만큼의 이 코드하고 요 코드하고가 마치 압축을 풀어놨던 게 압축이 풀리는 것처럼 내 코드 위에서 압축이 쫙 풀려가지고 내 코드 위에 탁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우리보다 앞서 나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게 내 코드에 추가가 되는 것이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면 되겠다, 그죠? 자, 요거는 자, 온습도 센서가 연결된 핀 번호를 여기다가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자, 우리가 코딩 프로그래밍을 할 때요, 내가 고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창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누군가가 만들어 놨다면 그 만든 사람의 방법대로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게 딱 그런 경우입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만든 사람이 이렇게 쓰라라고 그냥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시해 놓은 방법대로 지금 쓰는 거기 때문에 위에 적혀 있는 저거는 우리가 뭐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저 자리에다가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저는 15번 핀에다가 다 놔놨어요. 자, 15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요거는 DHT 센서의 종류인데요. 11이라는 모델이 있고 22라는 둘둘이라는 모델이 있고 둘하나라는 모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개의 모델 중에 11이라는 모델을 사용한다. 이제 그 말이 되는 거고. 자, 요거는 자, 의문을 가지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온습도 센서의 그 인스턴스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든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온습도 센서의 이거를 뭐라 표현하면 가장 직관적으로 받아들일까? 오브젝트를 만든다. 온습도 센서 요거는 그냥 일단 이래 두겠습니다. 그냥 있어야 되는 거다. 지금은 이거를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그냥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만 받아들이십시오. 자, 그리고 시리얼 비긴에 9600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ESP32가 PC하고 통신할 것이다 이 말이라고 했죠. 근데 이 통신 속도가 ESP32는 115,200이 디폴트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제 1편에서 설명을 해드렸다,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해두면 되겠고, 그 전에 이준호님 반갑습니다. 홍정근님 반갑습니다. 김희수님 반갑습니다. 범준님 반갑습니다. 굿간님인가요? 굿간님 반갑습니다. 아두이노에 연결된 이더넷 실드로 핸드폰 알람을 보낸다. 휴대폰에 알람을 보내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스마트폰에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띄우려면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기가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수 없다. 그러면 그거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범준님께서 사령관으로 진급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짝짝. 이제 더 이상 포스타 이후로 올라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사령관으로 이제 되셨으니 대단히 녹한다 군단에서 중요한 요직을 맡으시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푸른 달님도 오늘 반갑습니다. 대장으로 진급하셨네요. 짝짝짝짝짝짝짝짝. 자, 모두 경례. 부대 차렷. 경례. 자, 됐습니다. 자, 이제 푸른 달님도 사성장군이 되셨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로그인 하실 적에 저 천장에다가 스피커 달아가지고 아주 좋은 사운드가 나오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놔 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죠. 자, 시리얼 프린트 LN 이제 이게 뭔가 출력을 하겠다라는 말이고요. 요거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 있죠. F 뭐 욕하는 거 아닙니다. F가 붙어서 뭐 욕하는 게 아니고 요거를 요런 것들은 우리가 잘 모르면 그냥 당연히 저기 있는 거구나라고 하시기보다는 항상 우리 코딩 하실 적에는 왜 저런 게 있을까라고 하면서 한번 찾아보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자, 제가 아두이노 공식 홈페이지 어디냐면 어디 있죠? F 매크로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게 그 내용은 여기 없나? 있을 건데요.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어딘가 있을 건데 어디 있는지 잘 찾지를 못하겠네요. 잠시만. 프로그램 요 안에 있을라나? 여기 있네요. 바로 찾았다. 더 F 매크로라고 돼 있다, 그죠? 요곳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위의 경우하고 아래의 경우가 있는데요. 요거 쉽게 말하면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 문자열은 우리가 변수라는 것은 프로그램 런타임의 값이 이렇게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변화가 있는 거를 변수라 그러는 거고, 얘는 문자열인데 변하지는 않는데 변수 영역에 저장이 돼요. 변수가 아닌데 변수 영역에 들어가 가지고 쓸데없는 메모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문자열은 변수가 아니니까 F 매크로로 감싸주게 되면 변수 저장하는 영역이 아니라
저쪽에 이런 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저 보조 영역으로 빠지는 거예요. 플래시 영역에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메모리가 조금 절약이 되겠다, 그죠? 자, 여기 이 코드 보시면 다 요 F라는 걸 써놨어요.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초보 때는 이런 거 오히려 모르는 게 더 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워버리겠습니다. 왜 굳이 이런 걸 써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하느냐? 원래 이게 코딩하는 사람들이 이런 게 좀 많아요. 뭔가 지금 이 예제 돌리는데 저 F 매크로를 쓸 만큼 그렇게 무거운 코드가 아니거든요. 근데 저거를 왜 써놨느냐? 약간 좀 기교를 부려보고 싶은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만들 때 베이직한 거를 만드는데도 내가 뭔가 이렇게 저 노래 같은 걸 부르는데도 담백하게 부르면 되는데 뭔가 기교를 넣어서 부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도 만들면서 기교를 그냥 한번 넣어본 겁니다. 근데 지금 전혀 필요성이 없는데 바이브레이션을 하면 안 되는데 바이브레이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없다고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히 사람 헷갈리게 하지 말고 자 이제 이렇게 쓰는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여기 안에 있는 문자열이 ESP32에서 아두이노 쪽, 저 컴퓨터 쪽으로 전송이 돼서 컴퓨터의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이 되는 것이다. 됐고, 자 요게 DH 온습도 센서 시작하기. 요 정도를 일단 적어두겠습니다. 그럼 셋업까지 해가지고 완료가 됐다, 그죠? 마루호두님 반갑습니다. 입장 시 빵빠레 올리냐고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제가 미러볼하고 사가지고 천장에다가 딱 부착해두고 제 챗봇하고 연결을 시켜두겠습니다. 로그인 딱 하면 미러볼이 샥 돌아가면서 빵빠레가 울리도록 한 5년 뒤에 하는 걸로. 자, 이제 루프가 본격적으로 뭔가 할 일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이미 주석이 다 영어로 달려있기 때문에 이대로 쭉 해석해 나가시면 되는데 녹한다는 친절하니까 국문으로 여기다가 주석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딜레이 2000이 여기 있으나 아래쪽에 있으나 내나 그게 그거겠죠. 요 루프 반복을 2초 간격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요거를 뒤에다가 넣겠습니다. 이게 좀 더 낫잖아요, 그죠? 2초 간격으로 뭔가를 반복하겠다. 그렇게 하고 자, 그리고 요게 습도를 측정하는 함수입니다. 요게 펑션이라는 사실은 다 알겠죠? 뭔가 어떤 키워드 뒤에 동그란 가로가 열고 닫아져 있다. 그거는 99% 함수고 1%는 다른 건데 일단 그것에 대한 의무는 가지지 마십시오. 어려우니까. 클래스의 생성자라고 그럽니다. 여기 위에 이미 나와 있다, 그죠? 어떤 키워드 뒤에 동그란 가로가 열고 닫아져 있는데 그게 저 위쪽에서 쓰여져 있다. 그러면 생성자인 거고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코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99% 함수다. 그러면 요거는 온도를 측정하는 함수. 근데 이 값들의 반환 값이 플로트로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뭡니까? 소수점이 있는 값입니다. 우리 숫자 체계는 프로그래밍 할 때 숫자 체계는 저는 일단 3개로 축약해 드릴게요. 1번 정수, 2번 실수, 3번 문자열입니다. 정수라는 것은 소수점이 없는 숫자, 정수라고 그룹핑을 하겠습니다. 실수는 소수점이 있는 숫자, 1.22 같은 거 소수점이 있는 숫자고, 문자열은 숫자가 아닌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럼 1번하고 2번을 합쳐서 우리가 숫자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럼 숫자가 아닌 것은 뭐냐면 숫자와 문자가 섞여 있는 거. 숫자라는 것은 사칙연산이 되는 거를 숫자라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얘 같은 경우는 1, 2, 3, 5, 4, 7 이런 거고, 얘는 1.22, 3.65 요런 게 저 숫자인 거고, 근데 얘가 말하는 거는 1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은 문자하고 숫자하고 섞여 있는 겁니다. 곱하고 나누고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류를 지금부터는 문자열이라고 표현을 하겠다. 자, 그렇다면 얘는 이제 플로트 데이터로 리턴을 한다. 그럼 왜 제가 지금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약간 제가 ESP32에 처음부터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초급반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기본적인 거는 초반에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함수 이름이 똑같은데 true가 있고 없고죠, 그죠? 아, 얘도 온도를 측정하는 함수인데 단위의 문제예요. 요 위에 걸로 하면 단위를 도씨 단위로 합니다. 도씨. 이거는 화씨 단위로. 아, 그러면 내가 화씨 단위를 필요할 때는 얘를 불러다가 쓰면 되고 도씨가 필요하면 얘를 불러다 쓰면 되겠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화씨 단위를 씁니까? 안 쓰잖아요. 그래서 날려버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isNan이라는 함수 가지고 뭔가 이렇게 조건문이 나와 있는데요. 요 nan이라는 거는 이것도 간단한 거예요. 자, 우리 데이터에는 nan이라는 게 있어요. nan. 아, 그러면 자, 요 nan이라는 게 int num equal nan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요거는 뭐를 줄인 거냐면 나로 넘버일 겁니다. 나로 넘버. 숫자가 아니다. 그러면 숫자가 아닌 경우가 뭐냐? 우리가 요 뒤에 어떤 수식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간단한 수식 뭡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 같은 거.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의 제곱이다. 요런 것들. 요런 수식이 아무튼 이렇게 들어갈 때 이 수식의 결과가 우리 복소수에서 허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주로 그런 경우입니다. 숫자인데 리얼 넘버가 아닌 거예요. 아, 이 너무 어려운 설명이다, 그죠? 아, 그러니까 그냥 에러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간단합니다. 온도와 습도와 온도 값을 여기서 리드를 해왔는데 nan이라는 값이 검출이 됐다면 그거는 값이 제대로 측정이 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f는 방금 지웠으니까 조금은 볼락이 이렇게 되면 되겠다, 그죠? 아, 그럼 이 경우는 뭘 의미하냐면 센서 값이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잘못 연결되었거나 아니면 센서가 고장이 났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센서가 잘못 연결되거나 고장이 난 경우 발생하게 될 에러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가장 간단할 것 같습니다. 소두뱅이님 반갑습니다. 이한식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요 return이라는 것은 더 이상 아래 부분을 실행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아, 얘가 있기 때문에 딜레이가 위에 있었구나. 아, 그럼 딜레이가 위에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요런 스트럭처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차차 우리가 학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요 return이라는 것은 요 부분을 실행 안 하고 아두이노 코드를 루프를 요까지만 실행하고 다시 루프의 시작 부분으로 옮겨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딜레이가 여기 안 있고 저 아래쪽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요까지만 계속 반복해서 실행이 되는데 시간을 지연시키라라는 딜레이가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만드신 분이 딜레이를 위에다가 올려놓은 겁니다. 그럼 요만큼이 반복된다 친다면 딜레이 2000이라는 게 여기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초 간격으로 에러가 나도 2초 간격으로 반복이 되게 되겠죠. 이 말 무슨 말인지 납득이 아직은 안 되실 겁니다. 나중에 차차 알아나가 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이제 2차적인 결과물을 계산하는 거예요. 히트 인덱스라는 거는 아마 우리말로 해석하면 체감 온도일 겁니다. 체감 온도. 우리가 체감 온도 계산할 적에 온도만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습도 가지고 같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에 온도와 습도 값을 같이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체감 온도라는 걸 계산하고 당연히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값입니다. 우리는 온도와 습도 값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출력하는 항목 중에 온도와 습도까지 이렇게 출력하겠습니다. SYH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거 예상되는 결과는 뭡니까? 2초 간격으로 온도와 습도를 측정을 한 다음에 센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ESP32에서 그 측정한 결과를 컴퓨터 쪽으로 전송을 해서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을 한다. 예상을 했고 결과가 이제 예상된 대로 맞는지 확인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해보도록 하죠. 자, 요 온습도 센서만 조금 상세하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센서가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합시다. 이제 기본적인 문법 이런 거는 이제 언급 안 할게요. 다들 알고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죠?
F 매크로 이런 거. 아이 오래 걸리네. 그리고 오늘 각 센서마다 센서 값이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이 되면 오늘 그걸로 그 센서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센서, 그 다음 센서 이런 식으로 착착착착 넘기도록 하죠. 아직까지도 코드가 안 구워졌네요. 자, 시작한 지 30분 만에 온스토 센서 값을 이제 보게 되겠네요. 좀 오래 걸렸네. 자,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우측 상단에 시리얼 모니터를 열어줍니다. 온도와 습도 값이 화면에 출력이 되고 있죠. 그럼 온도와 습도 저기서 측정한 온습도 값 가지고 뭘 할 거냐? 그거는 나중에 그 ESP32의 수준에 물이 올랐을 때 센서 연결해 가지고 외부로 뭐 날린다든지 어딘가에 업로드 한다든지 그런 거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측정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제가 1번 예제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 동안에 제가 회로도 하고 열심히 그려가지고 제 블로그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잘 모르겠으면 그거 보고 하시면 돼요. 자, 2번. 이번에는 ESP32에 똑같이 15번 핀 쓰겠습니다. D15번 핀에 온도 센서 중에 DS18B20을 연결해서 측정한 온도 값을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시오. 온도 센서긴 한데 방수 프로브 온도 센서라고도 부릅니다. 제가 실물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빼놨고, 연결 작업을 할 때는 우리 초보 때는 빼놓고 해요. 막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대로 꼽는 중에 반대로 꽂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선이 위로 이렇게 점퍼 케이블이 지나다니다 보면 막 스파크가 튈 수도 있으니까 딱 뽑아두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센서 얘입니다. 방수 프로브 온도 센서. 요쪽에 그 ESP32와 연결되는 부분이고, 길게 연장선 있으면서 이 부분이 온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뭐 액체류나 아니면 뭐 어디 냉장고 같은 데 안에다가 쑥 집어넣어두고 그거의 온도를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값도 싸고 방수도 되고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얘는 좀 귀찮은 거 중에 하나가 저항이 필요합니다. 4.7koh짜리 저항이 한 개가 있어야 돼요. 저는 계속 같이 쓰기 때문에 여기 안에 넣어놨습니다. 자, 연결하는 게 조금 상그러운데요. 선이 여기 보시면 세 가지 색깔이 있거든요. 커넥터에 저 빨간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검정색이 있습니다. 빨간색이 플러스고 검정색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 ESP32에 3.3V를 일단 여기다가 빨간색에다가 딱 연결할 겁니다. 그리고 GND를 검정색에다가 연결할 겁니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연결이 된 거다, 그죠? 그 다음 ESP32의 15번 핀을 노란색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노란색에다가 딱 연결하는데, 빨간 거하고 노란 거 사이에 이렇게 저항이 딱 여기 브릿지로 연결이 되면 됩니다. 4.7koh짜리. 이렇게만 보니까 연결하는 게 좀 머릿속으로 잘 안 떠오른다, 그죠? 하여간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빨간 거하고 노란 거 사이에 4.7koh짜리 저항이 걸리면 되는 것이다. 좀 시작부터 조금 난이도가 있는 애가 나왔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카테고리상 디지털 센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죠. 아니면 애초에 이렇게 해버리는 방법이 있겠네요. 이거 어차피 빵판에 꽂았잖아요.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제일 간단하겠네. 자, 여기 딱 ESP32 보시면 핀이 요렇게 해가지고 쭉 15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거가 3V3입니다. 3.3V. 두 번째 거가 GND고 세 번째 거가 15번 핀인데요.
빵판에 지금 남아있는 여유 공간이 저 요 네 칸이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으면 요 3V3에 요거하고 15번 핀에 요거하고 요렇게 저항을 꽂아 놓으세요. 요렇게. 그럼 된 겁니다. 요렇게 꽂고 각자 갈 길 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점퍼 케이블 꽂아 가지고 빨간 데다가 연결하고 여기다가 꽂아 가지고 노란 데 가면 되고 여기는 검정색 가면 되고 점퍼 케이블 여기 꽂고 여기랑 여기랑 해 가지고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저항이 아까 그 그림대로 연결이 된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 거라 생각을 하고 3V3하고 15 사이에 이렇게 끼운다. 자, 딱 꽂혀져 그죠? 이렇게 딱 꽂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딱 꽂고 그 다음 순서대로 꽂으면 되겠네요. 자, 이제 온도를 같이 측정을 하러 또 가보겠습니다. 자, 얘도 당연히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2번 DS18B20은 20 센서는 라이브러리 매니저에서 그 달라스 템퍼러처입니다. 달라스 템퍼러처. 요거 이거를 검색해서 설치한다. 근데 이거 설치할 때 원와이어라는 라이브러리와 함께 설치할 것이냐고 물어보는데 yes를 누릅니다. 두 개의 라이브러리를 동시에 설치한다. 그러니까 이 달라스 템퍼러처가 원와이어라는 라이브러리가 별도로 있어요. 얘랑 같이 동시에 설치가 되어야 작동이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하면 아마 물어볼 거예요. 이것도 필요한데 같이 설치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yes 누르면 같이 설치가 되는 겁니다. 됐죠? 설치하는 과정은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고, 자, 설치가 됐으면 파일 예제 달라스 템퍼러처의 심플이라는 요 예제를 기본 예제로 잡아보도록 하죠. 왜 여기 있더냐? 심플. 자, 그럼 얘도 또 보면 되죠. 요 두 개 조금 전에 설치해야 되는 라이브러리고요. 그리고 요거 어디 핀 연결 핀이 어디냐? 핀 DS18B20을 연결한 핀 15에다 연결해 놨습니다. 15. 그리고 요거는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 요것도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 자, 됐네요. 자, 그럼 셋업에 자, 또 얘도 보레이트가 9600으로 돼 있네요. 115,200으로 바꿔주고 달라스 템포 뭐 요렇게 출력되는 거는 뭐 이렇게 하죠. 노칸다에 DS18B20 센서 값 출력하기 ESP32에서 자, 이제 시작하겠다. 됐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얘는 리퀘스트 리스폰스 방식으로 동작을 해요. ESP32가 센서에다가 야 센서 값 내놔라 하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응답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위쪽에 먼저 이게 리퀘스트입니다. 센서 값 내놓아라 하는 함수가 요거예요. 센서 값 내놓아라. 그러면 얘가 뭐 이런 불필요한 거는 다 빼고, 자, 센서 값 내놓아라. 센서 값 여기 있습니다. 해가지고 응답을 보내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요 템프C라는 데다가 그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얘도 마찬가지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미 라이브러리를 만든 사람이 이렇게 다 정의를 해놨습니다. 템프C가 디바이스 디스커넥티드 C다. 이거는 저 라이브러리 안에 저장되어 있는 그 어떤 상수 같은 거예요. 요거랑 같지 않으면 이제 오류가 난 겁니다. 지금 요 else인 경우가 센서에 문제가 있거나 연결이 잘못됨 그런 경우고, 요거는 이제 측정에 성공한 거죠. 측정한 온도 값은 뭐식이다 해가지고 코드가 완료가 된 거죠.
자, 센서 값 내놔라. 센서 값 여기 있습니다. 센서 값이 문제가 없으면 출력한다. 인지되셨죠? 업로드 해가지고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드는 잘 보시면 루프 안에 딜레이가 전혀 없어요. 루프 안에 딜레이가 전혀 없는데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자기가 자체적으로 딜레이가 걸려요. 센서 값 내놓아라. 여기 있습니다 하는 거 사이에 속도가 한 100ms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드 상에 딜레이는 없습니다. 딜레이가 없어도 지금 요 구간 사이에 코드 상에 이미 그 블로킹 되는 딜레이가 걸리는 거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파일 에러. 컴파일 에러가 나네요. 자, 주로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뭔가 결과가 나올 때는 이런 형식으로 나올 때는 이 라이브러리가 이 보드마다 아두이노용으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거든요. 이 라이브러리가 ESP32와 어떤 특정한 부분하고 충돌이 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원와이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봤을 때 얘를 대체할 수 있는 ESP32용 라이브러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당연히 이게 될 줄 알고 잡아왔는데 제가 테스트를 하나도 안 해보고 온다라고 했죠? 이게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이거를 만약에 사전에 테스트를 해보고 왔다면 이런 장면이 안 나오겠다,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쓸 수 없는 상태인데 잠깐만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ESP32는 뭐를 쓰는지 제가 잠깐 한번 보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대체되는 라이브러리가 있을 건데 그냥 빼버릴까요? 일단 이거는 그러면 보류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이거는 제가 안 된다는 걸 지금 발견했으니까 안 된다는 걸 발견했으니까 여기다가 메모를 해두죠. 자, 이거 ESP32에서 작동 불가. 다음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ESP32에서 작동 불가. 아두이노 용께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별도로 보완하도록 하고 다른 센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괜히 시간 낭비만 했네. 시간 낭비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I2C 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2C 센서 중에 가장 만만한 고도 센서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조그만합니다. 요만하고 이 녀석의 특징은 해발 고도와 뭐 온도 뭐 이런 거 측정하는 애인데요. 뭐 드론에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얼마만큼 높이 올라갔냐, 뭐 떨어지고 있냐 이런 거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해요. 저 안 해봤습니다. 조그만한데요. 우리가 딱 어떤 센서를 뒷면을 딱 봤는데 SCL하고 SDA라는 용어가 나오더라. 그거는 100% I2C입니다. 자, 이 참고 자료에 제가 적어드리죠. 참고 자료에. 자, 고도 센서 BMP 180입니다. 고도 센서는 해발 고도를 측정하는 센서이다. 그리고 자 3번 자 그리고 센서 뒷면을 봤는데 SDA와 SCL이라는 기호가 나오면 ESP32와 I2C 통신으로 연결하는 모듈이다.
그럼 요 이제 SDA하고 SCL이 나왔잖아요. I2C 통신을 하는 애고 위쪽에 참고 자료에 제가 I2C 핀이 어디냐고 이렇게 메모를 해놨어요. 요 자리에 반드시 꽂아야 되는 겁니다. SDA는 21번에, SCL은 22번에, 그리고 4번 아두이노용으로 만들어진 I2C 제품 모듈은 특별하지 않으면 3.3V가 기본이다. 3.3V 기본. ESP32도 3.3V 기본. 찰떡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연결하는 게 대단히 간단합니다. 이미 자리가 딱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연결했는데 또 컴파일 안 되고 이러면 또 상당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보죠. VIN이라고 된 거 GND, SCL, SDA 이렇게 있습니다. VIN은 3.3V, 3V 3 연결하고, 이거 GND 연결하고, SCL은 조금 전에 어디냐면 요 22번입니다. 고정 자리예요. 얘는 21번이고. 딱 이미 딱 판이 나왔다 그죠? 그럼 이거 딱 꼽고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DS18B20 병렬로 연결하는 거요. 그거 제가 전에 했죠. 한 개 있으니까 오늘은 근데 어차피 측정이 안 돼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SCL이 22번 22번을 맨눈으로 찾아서 딱 연결해주고, SDA는 21번 쫙 찾아서 21번 짜잔, 연결 끝났죠. 호이. 자, 그리고 이게 ESP32용으로 그 예제가 이그젠플이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I2C 스캐너라는 예제가 아마 있을 거거든요. 와이어 스캔이라는 게 있네. 자, 여기 적으면 되겠네. 자, 깨알 같은 지식. 5번. I2C 센서는 아두이노의 와이어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고 각 센서마다 슬레이브 아이디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아이디가 부여되어 있고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스캔하는 코드가 내장되어 있다. 그게 방금 요겁니다. 아두이노용하고는 좀 이름이 다르네요. 와이어 안에 와이어 스캔이라는 이 예제가 아마 그거에 해당이 될 것 같네요. 딱 열어봅니다. 이 뭔가 좀 모양이 다르네요. 하여간 이 코드를 한번 바로 넣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에 뭔가 결과가 지금 나와야 돼요. 내가 이게 고도 센서가 제대로 연결이 됐으면 이 코드에 의해서 고도 센서의 아이디가 감지가 돼야 됩니다. 이거 업로드 하는데도 한 세월이네. 적어놨게요. 와이어 스캔이라는 이그젠플이 내장이 되어 있더라. 자, 업로드 딱 하고 딱 보면 언제 I2C 디바이스 파운드 0x77이라고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오면 제대로 지금 연결이 된 겁니다. 이거 연결이 제대로 됐다는 거고, 이제 이 주소에다가 고도 센서 값을 요구를 해가지고 받아내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가지고 고도 센서 값을 측정해내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I2C 통신은 기본적으로 1대1 통신이에요. 여기다가 그것도 적어주죠. I2C 통신은 기본적으로 1대 N 통신이기 때문에 N 쪽에 해당하는 센서는 각자 아이디를 부여받는다. 각자 슬레이브를 구분하기 위한 각자의 이름값이 있다는 겁니다. 1바이트 범위 안에서.
1바이트 범위 안에서. 그럼 지금 얘는 아이디가 0x77이었다 그죠? 16진수로 0x77이었고, 자 이제 제대로 연결된 건 확인됐고, 라이브러리 매니저 가가지고 이거 ESP32는 이게 속도가 되게 떨어지네요. 뭔가 이렇게 팍팍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컴파일 속도도 느리고 막 이래가지고 저는 좋습니다. 저는 느긋하게 하는 거를 좋은데,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거를 경험하는 게 더 좋을 거잖아요, 그죠? 느긋하게 하는 게 좋지만 커피도 이렇게 먹어가면서. 자, BMP 180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네요. 자, BMP 180으로 3번. 고도 센서는 BMP 180으로 검색해서 요거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름이 조금 기네요. 에이다프룻 요거. 요거 라이브러리 설치하기. 전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설치하면 파일, 예제, 여기 있네요. BMP085 라이브러리의 요거 테스트. 자, 특징적인 것은 이 I2C 통신을 하는 그 예제를 보면요, 핀 번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연결해야 될 핀 자리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그것도 적어놨죠. 자, 7번. I2C 통신을 하는 센서의 코드를 보면 핀 번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그 이유는 지정된 자리에 반드시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거기 반드시 꽂아야 되니까 여기 뭐 어디 연결한다 선택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드에도 핀 번호가 어떻다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럼 요거 두 개 추가되고, 요 와이어라는 게 아두이노의 I2C 라이브러리고, I2C 통신을 위한 라이브러리고, 요게 그 통신을 한 값을 해석을 하는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값을 해석하는 라이브러리. 두 개 따당하고 보레이트 115,200으로 맞춰주고, 그리고 얘가 비긴 했는데 비긴에 실패했다라는 얘기는 I2C 주소에서 0x77이 검색이 안 되었다 이 말이겠죠? 그 디바이스가 검색이 안 되니까 통신이 안 되니까 나오는 걸 거고, 자, 요 경우에는 연결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얘를 통과를 했다. 그럼 여기로 넘어올 거고, 자, 템퍼러처, 온도도 측정하네요. 온도, 압력, 그 다음 뭐 고도 요런 게 나오는데요. 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출력하는 걸 기본 예제로 하겠습니다. 쭉쭉쭉쭉 해가지고 뭐 파스칼, 이게 이제 최종 이게 해발 고도죠. 해발 고도 해가지고 500ms 간격으로 얘가 측정하는 값을 몽땅 출력을 한다. 요 코드를 요까지 한 거를 잡아 넣어 보겠습니다. 되어라 VS 플랫폼으로 하면 빠르다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으니까 저는 없는 분을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걸 따라 하려면 그거를 설치하세요라고 하면 번거로운 일이 하나 더 생기는 격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쭉쭉쭉쭉. 코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업로드 되고,
왜 아무 반응이 없어? 아, 이거 이 테스트를 해보고 와야 되는 건가요? 아, 이 오늘 이 뭔가 상당히 좋지 않은데. 예일드 잠시만요. 음, 뭐 특별하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잠시만요. 갑자기 막 스트레스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작동되는 샘플을 몽땅 다 제가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걸 소개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ESP32는 아두이노와 다르게 변수가 너무 많네요. 아, 큰일 났다. 뭐 얘가 돌아가긴 돌아가는 거예요? 아, 아니 이걸 껐다 켜볼까? 뭐 지금 뭐 봤을 때 전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안 들죠, 그죠? 일단 이 야오라는 텍스트가 출력이 되는데 요 밑에 있는 이 얘네들이 얘가 동작을 안 한다면 지금 이 라이브러리도 그 ESP32에서는 정상 동작하지 않는 거다. 근데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건가? 나만 안 되는 건가? 당황하지 말고 자,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자, 리셋을 한번 더 눌러보죠. 야호라는 게 나오죠, 그죠? 야호라는 게 나왔다는 것은 이 코드가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되었다는 말이고 1번. 그리고 얘가 실행이 되었다는 말이고 2번. 그 다음 얘가 실행이 안 됐다는 말이죠. 3번. 얘 이멘트가 안 나왔다는 말은 넘어갔다는 말이잖아요. 뭐지? 왜 그렇지? 얘가 안 나왔다는 말은 여기 안 걸렸다는 말이죠. 그럼 요 조건문이 그럼 else 해보면 되겠네. else. 이씨 왜 아무것도 안 나와? 정상 시작. 시리얼 프린트. 이 왜 이거 출력이 안 됩니까 이거 지금? 어? 이 시키는 일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아예 이 부분이 실행 자체가 안 되네요. 얘도 안 뜨고 얘도 안 뜬다. 갑자기 좀 심란해졌습니다. 갑자기 하기 싫어졌네요. 갑자기 하기 싫어졌어요. 자, 일단 라이브러리 안에 뭐가 어떻게 돼 있는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 비긴이라는 게 실행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뭐 어떻게 돼가 있는 거지? 그러면 잠깐만요. 아, 뭐 한 개라도 제대로 되는 게 없구나. 아, 이거는 제가 예상을 못했습니다. 아두이노용 라이브러리가 I2C도 뭐 별거 없거든요. 뭐 얘가 그대로 잘 돌아가겠거니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꺼내온 주제인데, 오늘 지금 하고 있던 거 싹 갈아엎고 새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보니까 변수가 너무 많네. 다 ESP32용 라이브러리가 다 별도로 존재할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빡 들었습니다. 아두이노용 따로, ESP32용 따로. 근데 웃긴 거는 ESP8266에서는 이거 돌아가거든요. 이거 그냥 그대로 하면 돌아갑니다. 얘 왜 안 돌아가죠? 아, 심란하네. 좋아. 그러면 좋아. 짜증난다. ESP8266으로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꽂아가지고. 뭐가 지금 이상한가를 찾아야 되겠다. 예 했는데 만약에 출력값이 나온다면 100% ESP32는 저 라이브러리가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SCL 자, 똑같은 코드를 ESP8266에다가 또 투척을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이런 거를 실제 뭐 실험 안 된 거를 이렇게 바로바로 하는 거는 저도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데요. 다른 거는 뭐 제가 그 코딩 어떤 역량 가지고 해결하는 거면 그냥 하면 되는데, 이런 거는 제가 뭐 어떻게 개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들 이해해 주시죠? 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잖아요. 이또 왜 이러냐? 어? 자, 잠시만. 얘는 또 왜 이러죠? 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잠시 그러면. 아, 심란하네, 진짜. 갑자기 슬픕니다. 얘는 와이어에 또 스캐너가 없네요. 스캔 안 되고, 그러면. BMP 비긴. 아까 와일 무한루프 그걸 지어서 그런가 보다. 일단 정상적으로. 아, 고도 센서가 고장났다라는 거를 일단 배제를 못했네요. 고도 센서가 고장이 났다.
연결이 정상적이야. 어씨 그래. 고도 센서가 고장이 났을 수도 있겠네요. 아 아니다. 이거는 선을 잘못 꽂았구나. 자 죄송합니다. 막 급하니까 잘 되던 일도 안 되네. 급하니까 잘 되던 일도 안 돼. 뭐지? 이거 진짜 고장 난 건가? 진짜 고장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ESP8266에서는 그 제가 활용을 했던 그거든요. 야호 연결이 정상. 자 이번 업로드를 끝으로 일단 이 고도 센서는 고장이 나서 지금 안 되는 거다. 라이브러리가 잘못돼서 그렇다라고 지금 단정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고도 센서가 ESP8266에서는 제가 이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은 고도 센서가 지금 마탱이가 간 것이다. 됐죠? 이 또 뭐 안 될라 하니까 이런 것도 사람을 힘들게 하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고도 센서 하겠다라고 했던 것은 일단 좀 철회를 하고요. 요 설명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자 다른 I2C 센서를 해보겠습니다. 짜증나. 자 조도 센서 가겠습니다. 조도 센서. 조도 센서는 그 빛의 세기를 측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고 얘도 딱 잘 보시면 딱 여기가 SDA, SCL 보인다 그죠? ADO라고 된 거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VCC GND가 전원 3.3V 그라운드고 SCL, SDA가 딱 자리가 지정돼 있더라. 그러면 얘도 I2C 센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를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얘는 이거 가지고 연결할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꽂으면 요 빛 측정하는 부분이 여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꽂으면 측정이 안 되니까 이렇게 꽂는 걸로 하죠. 김차희님인가요? 김차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와주세요. 녹한다는 언제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좀 신통치 않네요. 아예 오늘은 놀고 다음에 새로 이거를 하는 건 어떻습니까? 오늘은 그냥 그 다른 거 막 재밌는 거 하면서 놀고 저 지금 되게 하기 싫은데 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자, VCC는 3.3.
에이씨, 걸리자. 또 점퍼 케이블은 왜 이렇게 헐렁 해가지고 이게 연결이 팍팍 돼야 이게 또 문제가 없는데 뭐 하나라도 지금 제대로 되는 게 없네요. 잘 안 된다는 교육 좋습니다. SDA가 21번, 22번, 22번. 자, 됐습니다. 조도 센서 연결했고 요 녀석을 일단 제가 설명하기 앞서 가지고요. 작동이 되는지 먼저 빠르게 확인을 하고 제대로 되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게 낫겠죠? 계속 신나게 설명하는 거고 연결하는 거고 설명을 드렸는데 막판에 이렇게 작동이 안 되면 앞에 설명한 게 무용지물이니까 빠르게 작동 테스트부터 먼저 해보고 설명은 뒤에 하는 것이다. 멘탈이 안 붕괴되도록 해야 되는 게 저의 소임인데 제가 작동이 잘 되도록 하는 아주 좋은 장면만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는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안 되네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스트레스 받네요. 지금 스트레스가 한 이만큼 쌓였습니다. 이만큼 쌓여가지고 CHH님 반갑습니다. 얘는 됩니다. 그러면 조도 센서라는 게 뭐예요? 빛이 얼마나 세고 안 세고를 측정하는 거니까 후라시를 요 센서 여기 측정부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가 후라시를 이렇게 비차면 값이 올라가죠, 그죠? 됐네. 자, 이제 얘 설명하겠습니다. 결과를 보고 과정을 설명한다. 도치 방법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드디어 예제 3번이 나왔다. 자, 이게 예제 3번입니다. 그럼 이제 고도 센서가 고장났다라는 것을 확실히 이제 딱 확정을 하고 넘어갈 수 있겠네요. ESP32의 I2C 통신 포트에 조도 센서 BH1750입니다. 50을 연결해서 측정한 조도 값을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시오. 자, I2C 통신에 대한 기본 설명은 똑같습니다. 동일하고 그리고 조도 센서는 단위가 룩스라고 하고요. 3번 조도 센서 BH1750 라이브러리는 BH1750이라고 검색하면 라이브러리 이거 설치되어 있으니까 라이브러리 이름 찾겠습니다. 요거네요. 이겁니다 그냥. 검색해서 설치하기.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를 항상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위는 룩스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코드 한번 보도록 하죠. 어려울 거 전혀 없습니다. 이게 요 아까 똑같죠, 그죠? I2C 통신을 위한 라이브러리. 이거는 통신한 결과를 해석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라이트 미터라는 얘가 항상
저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클래스 생성자가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쓰면 항상 이런 게 하나 느낌적으로 셋업 위에 있더라. 모든 경우 다 똑같아요. 아까 저 온습도 센서 했을 때도 같았죠. 요런 게 셋업 위에 하나씩 있는 거예요. 단 생긴 모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뭐 그냥 지금은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얘를 115,200으로 조금 전에 바꿨죠. ESP32는 115,200으로 통신하니까. 그리고 요 와이어 비긴, 이게 I2C 통신을 시작하겠다 이 말이고, 이런 불필요한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미터 비긴이라고 된 것은 요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어떤 설정을 초기화하겠다 이 말이겠죠. 라이브러리의 설정을 초기화하겠다. 뭔가 뭐 이렇게 세팅 값들이 있을 건데 그거를 이제 셋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 F 매크로는 안 쓰는 걸로 하고, 자 녹한다에 조도 센서 값 측정하기 시작. 이렇게 하고 측정 값을 따따따따, 요거 이제 룩스 1초 간격으로 한다. 다 됐네요. 결과물은 이미 보셨고 결과물은 이미 보셨고, 연결 방법도 고도 센서 할 때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I2C 통신은 다 똑같아요. SDA를 21번에, SCL을 22번에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VCC는 3.3V, 무조건 3.3V. ESP32의 최신 버전을 쓰고 계시군요. 다음에 최신 버전도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죠. 됐다, 그죠? 후라시가 태양이 이렇게 쭉 가면서 비추면 조도가 올라가고, 발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도 없어지면 떨어지고. 됐습니다. 자, 이제 자이로 센서 한번 해보죠. I2C 통신에 예제 4번. 요까지는 똑같겠나. I2C 통신 포트에 6축 자이로 센서 MPU 6050입니다. 50을 연결해서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시오. 자이로 센서는 뭔가 좀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실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자이로 센서 우리 어디다 많이 씁니까? 드론의 자세를 추정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좀 다리가 많다, 그죠? 좀 많아가지고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데, 잘 보시면 제일 위에 VCC 보이죠? 그 아래 GND 보이고 SCL, SDA 아래쪽에 보인다, 그죠? SCL, SDA. 나머지 밑에 핀은 우리가 안 쓰는 핀입니다. 무시하시면 4개를 연결하면 되겠다라는 느낌이 빡 오시죠? VCC, GND, VCC는 3V3, GND는 GND, SCL은 22번, SDA는 21번. 지정된 자리니까 그대로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자, 뽑고 항상 빼시고, 쇼트 나면 우울하니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서 쓰겠습니다. 딱 꽂아가지고. 나중에 ESP32 가지고 뭐 드론 만드실 분들은 자이로 센서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3.3V ESP32로 드론을 못 만든다라는 그거는 없으니까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죠. 잠시만요. SDA가 21번, SCL이 먼저구나. 22번. 딱딱 지정된 자리에 연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자이로 센서가 ESP32에 연결이 됐습니다. 다 됐네요. 윤한수님 반갑습니다. 유연파파님 제가 인사해드렸나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여기 불 들어오죠, 그죠? 자이로 센서에도 불 들어오고 여기도 불 들어오고. 자, 얘도 일단 연결하는 거는 봤으니까 빠르게 결과물을 먼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는 뭐 가지고 하더라? 라이브러리가 너무 많다, 그죠? 뭐 가지고 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자, 잠시만요. 오랜만에 하니까 기억이 싹 날라갔네. 여기 있네. 찾았다. 스카이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냅다 올려볼게요. 일단 컴파일 에러가 안 생기는 것만 해도 감사한 상황입니다. 쭉쭉 잘 들어가고 있죠. 쭉쭉. 좋아. 베리 굿. 자, 이제 작동이 기가 막히게 작동이 됩니다. 자, 이제 설명을 해드리죠. 일단 작동되는 거 눈으로 봤으니까. 자, 6축 자이로 센서 MPU 6050은 주로 드론에 활용하고 드론의 자세를 추정하는데 활용한다. 그리고 얘가 어느 방향으로 얘가 회전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거 측정할 때 얘가 얼마만큼 기울어졌는데 그거를 얼마만큼의 파워로 원래 자리로 옮기는지 PID 제어할 때 나중에 쓰게 될 건데요. 그거를 실제로 구현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6축 자이로 센서의 역할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걔를 나중에 컨트롤하는 보드로 ESP32를 쓰게 된다면 지금 이 예제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뭐 별거 없겠네요. 자, 4번 자이로 센서 라이브러리는 저는 좀 독특한 거를 설치를 해놨어요. 뭐 저 불필요 막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 없어가지고 MPU 6050 라이트라는 걸 설치를 해놨는데요. MPU 6050이라고 된 라이브러리가 원래 오리지널이고 엄청나게 기능이 많고 복잡합니다. 그거를 쓰기 편하게 이렇게 필요한 기능만 싹싹싹싹 해놓은 게 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MPU 6050 라이트라는 라이브러리고요. 저는 요게 설치가 돼 있으니까 그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요거 검색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거 검색해서 설치하기. 이제 코드에 기본적인 주석을 좀 달아보죠. 했다 그죠? I2C 통신 라이브러리. 이건 일종의 프로토콜을 해석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데이터 해석 라이브러리. 자, 뿅뿅 해가지고 이제 보레이트 맞추고 와이어 비긴, MPU 비긴. 이제 뭔가 보다 보니까 패턴이 나온다 그죠? I2C 통신 시작, 라이브러리 스타트. 그 다음 얘는 캘리브레이션을 일단 해요. 캘리브레이션 과정.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거는 우리 스마트폰의 자이로 센서 캘리브레이션 해보신 분 있나요? 딱 캘리브레이션 하는 과정 누르면 평평한 데다가 스마트폰을 가만히 놓고 잠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어디가 지금 예를 들어 제가 이 보는 방향이 정면이고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마이너스 90도라는 걸 얘가 인지를 하려면 딱 가만히 선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가 그거라는 거를 자기 스스로 인지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값을 바탕으로 정면과 후면과 측면을 일단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캘리브레이션 하는 과정은 매번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계속 자이로 센서를 쓰다 보면 얘도 오차가 생기거든요. 계속 오차가 틀어져 가지고 나중에 오차가 심해졌을 때 캘리브레이션을 한번 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얘는 한 번 캘리브레이션 하면 계속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요거는 필요할 때 주석을 풀어서 쓰면 되겠죠. 그죠? 내가 필요할 때 캘리브레이션을 하겠다. 그럼 저는 지금 이 방향을 딱 맞춰놨기 때문에 더 이상 캘리브레이션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코드 업로드 할 때 캘리브레이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꼽혀있는 이 방향이 동서남북이 지금 딱 세팅이 된 겁니다. 그리고 MPU 6050 자이로 센서 값 내놓으라, 이 말이고, 그리고 요 코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코드예요. 요거는 언블록 딜레이라는 코드인데요. 그냥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조건문이 여기 적혀 있는 숫자 있죠? 요거를 인터벌이라 부르겠습니다. 10ms 간격으로 실행된다. 딜레이 10이라고 쓴 거하고 같아요. 딜레이 10이라고 쓴 거하고 효과는 같은데 그 과정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지금은 이 키워드만 알아두세요. 딜레이 10이라고 되어 있는 이 코드는 블로킹 코드입니다. 블로킹 함수. 여기 주석으로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거는 블로킹이고, 이 딜레이 10의 효과를 똑같이 지니면서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는 언블로킹 딜레이 코드가 되는 거예요. 언블로킹 딜레이 코드. 앞으로 저도 이런 패턴으로 코드를 많이 쓰게 될 거니까요. 외워두면 좋습니다. 얘를 요 위에다가 올려둘게요. 저는 이런 패턴으로 많이 쓰니까. 자, 그럼 얘를 이 타이머라는 이 변수가 분명히 unsigned long으로 선언이 돼 있을 거예요. 저 위에 가보시면 unsigned long으로 선언돼 있죠. 왜 unsigned long이냐? 밀리스라는 함수의 반환 값이 unsigned long 타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지금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상단에 unsigned long t라는 변수를 저는 항상 씁니다. 시간을 담는 변수예요. 그리고 t에다가 밀리스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집어넣으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요게 현재 ESP32의 시간 타이머 값을 대입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시간 타이머 값은 뭐냐면 ESP32가 전원이 딱 켜져가지고 딱 켜지잖아요. 그러면 0부터 시작을 합니다. 0부터 1ms마다 값이 1씩 올라가요. 1ms마다 값이 1씩 올라가는 내부의 타이머가 있습니다. 그 타이머 값을 지금 호출됐을 때의 값을 저기 담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ESP32 안에 있는 시간 값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대신에 몇 시, 몇 분, 몇 초처럼 그런 시간이 아니라 부팅된 시간을 0으로 해가지고 몇 밀리세크가 지났는가가 이 타이머가 의미하는 값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얘를 어떤 식으로 쓰느냐? if 밀리스 빼기 t가 1000보다 크다면 t에다가 밀리스를 넣겠다. 이런 패턴으로 늘 씁니다. 그러면 이 밀리스는 호출됐을 때의 현재 시간이고 요 t라는 거는 0으로 해가지고 출발했잖아요. 0이라는 값이 들어있을 거고 그 0이 의미하는 거는 ESP32가 켜진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ESP32가 켜진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밀리스는 얘가 계속 호출될 거잖아요. 계속 루프에 의해서 호출되면 밀리스는 계속 올라가겠죠. 흘러가는 시간하고 과거에 켜진 0이라는 시간하고 시간차가 켜진 시간 다음부터 1초가 지나면 요 조건문이 참이 됩니다. 납득하실 수 있나요? 켜진 시간을 기점으로 계속 호출되면서 올라가는 시간이 얘가 그러니까 1000이 되게 되면 1000-0은 1000이 되겠죠. 켜진 다음부터 1초가 지나면 얘가 한번 실행이 되면서 t 값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요때 들어가는 t 값은 이제는 켜진 시간이 기준이 아니라 얘가 한번 호출됐을 때의 그때의 타이밍이 요 t에 들어가겠다. 그죠? 그러면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또 1초가 지났는가 확인하고 또 업데이트하고 또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초 지난 시간이 업데이트가 되고 그러면 이 조건문은 1초 간격으로 실행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블로킹 되지 않고, 아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차차 제가 계속 이런 형식으로 보여드릴 거니까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자이로 센서 X, Y, Z 값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요 방향으로 돌리겠습니다. 요 방향으로 돌리면 X 값이 요동치는 거 보이죠? 이거는 요거보다 저 시리얼 플로터로 보는 게 더 드라마틱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출력을, 자, 요 시리얼 모니터에는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고, 자, 저는 요 값만 출력을 하겠습니다. X, 콤마, Y, 콤마. 각 숫자에 콤마를 끼워가지고 출력을 할 거예요. 요 값이 필요하면 요거 주소 풀시고. 그러면 시리얼 플로터에서는 요 콤마라는 문자를 기준으로 값을 잘라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요런 것들은 나중에 통으로 외우시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영어 학습하실 때 영어 단어를 외우기도 하지만 그 관용 구문을 외우기도 하잖아요. 얘도 우리가 영어라고 친다면 관용 구문인 거예요. 늘상 쓰는 어떤 익숙한 문장, 잘 차려진 문장.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요거를 자, 시리얼 플로터에서 엽니다. 저가 왜 계속 떨어지지? 파란색 그래프 값이 조금 안 좋네요. 빨간색하고 녹색 그래프는 잘 보시면 지금 정상적으로 구동되고 있습니다. 근데 파란 그래프가 지금 조금 마탱이가 같네요. 왜 그렇지? 캘리브레이션 다시 해야 되나? 자, 뭔가 변동사항이 좀 생긴 것 같으니까 캘리브레이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아유, 뭐 이제 이거 업로드 해가지고 그냥 측정값 나오는 거 봤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요 자이로 센서 오늘 측정한 거 가지고 뭐 응용하는 예제를 만들 건 아니니까. 근데 파란 색깔 그래프가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게 좀 의심스럽긴 하네요. 근데 이게 뭐 아날로그 센서도 아니고 뭐 디지털로 뽑아내는 값이니까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다시 시리얼 플로터. 뭐지? 왜 이렇게 얘 되게 정밀하거든요. 얘 되게 정밀한데 뭐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 현상을 뭐라고 봐야 되는 거지? 자, 일단 녹색하고 빨간색만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포지션 얘가 이렇게 감지가 된다. 지금 저 파란 색깔도 좀 감을 잡은 것 같네요. 원래 이렇게 그래프가 예쁘게 그려져야 되는 게 맞아요. 흔들려서 그런가 보구나. 흔들려서. 저 선이 좀 이렇게 접촉이 안 좋나 보구나. 자, 됐죠? 요 상태에서 요게 원래 올바른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점퍼 케이블 때문에 그런 거구나. 자, 이제 됐다, 그죠? 값 잘 나오죠? 됐습니다. 오늘은 값이 잘 측정이 된다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걔도 이제 문제 없는 거니까 요래 딱 해가지고 요거를 자 요거는 그 시리얼 모니터용, 요거는 시리얼 플로터용 해가지고 코드 넣어가지고 재미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해요. 552-4번 자이로 센서. 자 이제 I2C 센서는 요 정도 하고 이제 SPI 센서로 가겠습니다. SPI 센서. 자 9번. 일단 센서를 먼저 보여드리죠. 그리고 그거 연결해가지고 또 작동되는 거 보고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가지고 할 거냐면 어디 있냐 여기. 찾았다. 여기 있습니다. 아까 DS18B20하고 비슷한 건데요. 요거는 산업용 온도 센서입니다. 측정 가능한 온도가 400도 이상까지 된다고 하는데요. 생긴 건 비슷하다 그죠? 어떤 온도가 높은 데다가 구멍을 뽕 뚫어 가지고 요걸 안에다가 쏙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온도를 측정하는 부위가 되는 거고, 요것도 보시면 일반 선이 아니라 금속입니다. 금속으로 딱 돼가지고 뭔가 조금 멋있어 보이는데요. 이제 요 부분 잘 보시면, 자 이게 보일라나 모르겠네. 자 내가 어떤 기판 센서 모듈에 딱 기판을 봤는데 SCK, CS, SO 이런 용어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뭔가를 딱 봤는데, 자 MISO, MOSI, SCK 또는 CLK, 얘는 SO라고 쓰기도 합니다. 얘는 SI라고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CS 혹은 또 뭐라고 쓰더라? SS라고도 쓰고, 요런 용어들이 나온다. 그러면 얘는 ESP32하고 SPI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요런 용어가 나오더라 하면, 자 일단 빠르게 일단 잡 설명하지 말고 빠르게 꽂아가지고 작동이 되는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아니다. 그냥 될 거다 치고 하나하나 하도록 하죠. 자, I2C 통신과 마찬가지로 SPI 통신도 연결하는 자리가 딱 지정이 돼 있어요. 자, 일단 이 핀들의 역할부터 좀 봐야 되는데요. SCK는 요거는 그 타이밍입니다. 딱딱딱딱딱 타이밍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논할 바가 아니고, MISO의 요 M이 마스터고 S가 슬레이브예요. 마스터 인 슬레이브 아웃입니다. 마스터 쪽으로 들어오고 슬레이브에서 나와서 마스터 쪽으로 들어간다. MOSI는 마스터 아웃 슬레이브 인, 마스터에서 나와서 슬레이브로 들어간다. 일반 우리 시리얼 통신으로 치자면 요 위에 있는 거는 RX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는 TX에 해당이 돼요. 마스터에서 슬레이브 쪽으로 데이터가 빠져나가는 거, 위에 MISO는 슬레이브 쪽에서 마스터 쪽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 SCK는 요거 통신할 때의 그 타이밍이고요. CS는 칩 셀렉트라고 부릅니다. 칩 셀렉트 핀. 요거는 SPI 통신이 1대 N 통신이기 때문에 저런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이제 여기 메모장에다가 저장을 하면서 기록을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깨알 지식. 나의 센서에 MISO, MOSI, SCK 혹은 CLK, CS라는 용어가 등장하면 그것은 SPI 통신으로 연결된다. SPI 통신도 1대 N 통신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슬레이브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이 SPI 통신은
칩 셀렉트 핀, 물리적인 핀 가지고 구분을 해요. 이때 SPI 통신은 CS 핀으로 각 슬레이브를 구분한다. 그럼 지금 내가 이 온도 센서를 어떤 특정한 CS 핀에다 연결해 놨잖아요. 그럼 그 CS 핀에다가 뭔가 신호를 주면서 데이터를 보내면 그 슬레이브가 작동되고, 다른 칩 셀렉트 핀에 연결된 거에다가 하면 걔가 호출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SPI 통신이라는 것은 I2C 통신은 SCL, SDA 여러 개 병렬로 연결할 적에 다 똑같이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1대 N 통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요 빨간 선을 SCL 선이라 하겠습니다. ESP32에 SCL 선이 쭉 이렇게 깔리는 거예요. 그리고 녹색 선이 SDA 선입니다. 그러면 여기 센서가 여러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으면 얘네들은 이렇게 마치 통신망처럼 이렇게 연결되면 되는 거예요. SDA는 SDA 연결되고 SCA는 SCA, 모든 애들이 다 그 똑같은 데 연결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SPI 통신은 요런 개념이 아니라, 통신망은 3개만 깔립니다. 통신망은 이게 커서가 안 보이냐. 자, 제가 눈을 크게 뜨고 볼게요. 자, 통신망 3개가 깔리고 제일 위에 있는 게 SCK입니다. SCK. 그 다음에 MISO, SI. 요렇게 3개가 있다라고 할 때, 이제 각 디바이스는 요거 3개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3개만. 요래. 힘들다. 요래. 차희님께서 녹한다에게 콘텐츠 후원금을 보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박수. 제가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뭔가 질문을 하셨군요. 저 요거 좀 하고. 그러면 요 I2C 통신에서는 SPI 통신에서는 여러 대의 슬레이브가 MISO, MOSI, SCK 핀을 공유한다. 그리고 각 슬레이브는 CS 핀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 얘가 쓰는 CS 핀이 따로 있고, 얘가 쓰는 CS 핀이 따로 있고, 얘가 쓰는 CS 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요 지금 요쪽 편에 있는 게, 잠시만요. 커서가 안 보여가지고, 여기 왼쪽 편에 있는 게 ESP32예요. ESP32가 첫 번째 슬레이브가 연결된 핀에다가 하이 신호를 주고 통신을 하면 걔가 응답을 하는 거고, 두 번째 모듈이 연결된 그 CS 핀에다가 하이 신호를 주고 뭔가 신호를 보내주면 걔가 응답하는 거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작동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3개의 핀이 공유가 되고 CS 핀은 내 마음대로 연결한다는 그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됐죠? 조금 뭔가 설명이 안 좋은 것 같다. 자, 5번. 이거를 열전대 온도 센서라 부르겠습니다. 열전대 온도 센서. 맥스 6675. 는 뭐를 설치하냐면 근데 이거는 라이브러리 뭘 쓸까 조금 고민스럽기는 한데요. 뭘 쓸지 조금 고민스러운데, SPI 통신이 소프트 SPI 방식이 있고 하드웨어 SPI 방식이 있거든요. 일단 얘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요 라이브러리, 요거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서 설치하기. 얘도 작동 테스트부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빡 드네요. 그리고 자, 맥스 6675는 SPI 통신은 요렇게 요거 3개까지는 고정 자리예요. 고정 핀. 그리고 CSP는 내 마음대로 꽂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특별하지 않으면 5번 핀에다 연결할 겁니다. 내 마음대로. 근데 특별하지 않으면 5번에 연결하는 걸로. 그러면 SCK 이거는 CLK라고도 불러요. 18번 핀에 연결하면 되고, MOSI 23번, MISO 19번, CS 5번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다, 그죠? 근데 얘가 좀 특별해요. 딱 보면 연결할 핀이 총 5개가 있거든요. 여기가 GND, 여기가 VCC, SCK, CS, SO. 여기 SO라고 된 게 MISO입니다. 그리고 CS 있고 요거 CLK이고요. 요거 3.3V, 요거 GND. 그러면 요 CLK라고 된 거 18번에 연결하고, CS라고 된 거 5번 연결하고, MISO 19번에 연결하는데 MOSI가 없잖아요. 이 MOSI 핀이 없습니다. 요 MOSI라는 거는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데이터가 가는 건데, 요게 지금 없다는 것은 ESP32가 얘한테 보내줄 게 없다는 거하고 같죠? 그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얘는 센서니까 얘가 ESP32 쪽으로 보내줘야지. ESP32가 얘한테 보내줄 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MISO 핀이 센서 값을 ESP32로 보내주는 통신 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요렇게 5개만 연결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GND VCC는 3.3V, SCK는 18번 핀. 작동이 됐으면 좋겠다. 작동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작동 안 되면 또 녹한다는 굉장히 짜증을 내겠죠. 짜증을 부리겠죠. 19번 핀. 19번이 여기 있네. 자, 이제 연결은 써난 대로 연결은 다 했고요. 꽂아가지고 일단 코드를 한번 잡아 넣어 보겠습니다. 어딨지? 너무 많다, 그죠? 얘는 지금 이거 아닌데. 이게 왜 요 안으로 들어갔지? 호환되지 않음. 일단 한번 해볼게요. 호환되지 않음 안에 들어갔네. CSP는 5번이고. 미세먼지 센서는 조금 이따가 할 건데, 미세먼지 센서는 PMS7003 저는 쓰고 있습니다. 딱 봐도 안 되는 분위기네요, 그죠? 그럼 이 라이브러리는 쓸 수 없는 거구나. 저거 대안이 있습니다. 왠지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은 저도 받았었습니다. 자, 그럼 요 라이브러리 가지고 해가지고 작동시켜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SCK 18번, CS 5번, DO가 19번. 뿅뿅뿅. 서모커플. 그래, 서모커플이구나. 우리말로 하면 열전대 온도 센서.
오케이. 코드는 들어가고. 아, 됐네. 라이브러리 이걸로 바꿀게요. 라이브러리 이거 하지 말고 요거 설치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똑같이 딱 설치하시고, 대신에 이 라이브러리는 소프트 SPI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내가 원하는 핀 번호를 그냥 여기 쓰시면 됩니다. 근데 자, 요 핀이 MISO 핀이고, 자, 요게 CS 핀이고, 요게 SCK 핀에 해당이 되는데요. 제가 아까 이렇게 연결하겠다라고 하고, 이게 하드웨어 SPI 자리거든요. 요렇게 연결하는 게 하드웨어 SPI인데, 이 라이브러리 자체가 소프트 SPI로 돌아가니까 내가 원하는 핀 번호를 그냥 이 안에 적으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오늘은 이렇게 안내할게요. 하드웨어 SPI 자리 지금 어차피 연결해 놨으니까 요렇게 하면 온도와 온도 값을 측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 화씨 단위는 필요 없으니까 도시 단위로 출력을 하되, 여기 읽어보시면 최소로 측정 가능한 게 250ms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요걸 300으로 하겠습니다. 300ms. 대략 0.3초마다 데이터 한 개씩 얻는 거다, 그죠? 최소 250ms. 근데 최소는 너무 타이트하니까 이렇게 나가면 이게 이제 완성된 샘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녹한다에 서모커플 예제. 됐다. 얘도 성공시켰다. 그럼 꽤나 빠르게 온도값이 쭉 측정이 될 건데요. 제대로 측정되는지 또 확인을 해보려면 열을 한번 가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예제 5번. ESP32의 SPI 통신 포트에 서모커플 맥스 6675를 연결해서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시오. 잘 나온다, 그죠? 온도값. 그리고 이 온도값이 여기가 측정 부위니까 라이터 갖고 이렇게 올려보면 올라가죠, 그죠? 잘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요거 봤을 때요, 요 값을 측정하는 얘 있죠? 얘가 서모커플이고, 여기 이 줄까지가 서모커플입니다. 근데 이 서모커플 가지고 ESP32에서 아날로그 값으로 측정하기에는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 서모커플을 아날로그 값으로 얘가 측정하기 위해서 그 아날로그 값으로 직접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필요한 게 맥스 6675라는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모커플이고, 얘를 ESP32에서 측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맥스 6675라는 모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여기다가 적어두죠. 깨알 같은 지식. 12번. 측정하는 센서 부위가 서모커플이고, ESP32에서 아날로그 값으로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어서 중간에 측정해주는 모듈이 맥스 6675인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얘랑 비슷한 그 백금 온도 센서를 또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얘랑 거의 같아요. 얘랑 거의 같은 형식으로 사용이 되는데 좀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얘는 좀 비싸요. 백금이라는 말이 벌써부터 좀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데요. 얘는 요 줄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백금 온도 센서고, 그리고
이 백금 온도 센서를 ESP32에서 직접 측정을 할 수 없으니까 사용하는 게 맥스 몇이더라? 맥스 31865입니다. 31865. 이게 그러니까 31865인 거예요. 근데 이 백금 온도 센서가 PT100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얘가 ESP32에 연결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맥스 31865고, 이 31865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산업용 제품 있잖아요. 산업용 제품은 PT100을 그 산업용 제품에 연결시키는 중간 어떤 모듈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뽑아다가 거기다가 꽂아서 쓰면 되겠다, 그죠? 얘는 아두이노나 ESP32에서 요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백금 온도 센서 그 서모커플보다 조금 더 온도가 좀 더 그 반응성이 좋다라고 합니다. 얘가 백금 온도 센서가 조금 더 민감하게 온도에 반응을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요. 하여간 이 제가 지금 연결해 놓은 거의 상위 버전이 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도 제가 여기 적혀 있는 핀을 일단 보여드릴 테니까요. 자, 일단 한번 보죠. 자, VIN, GND, 3V3, CLK, SDO, SDI, CS, RDY 이렇게 보인다 그죠? 그럼 얘를 어떻게 연결할까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둘, 넷, 여섯, 8개가 있네. 잘렸다. 8개 맞죠? 그럼 여기가 VIN, 여기가 GND, 여기가 3.3V, CLK, SDO, SDI, CS, RDY. CS, CLK 이런 게 나오면 SPI라고 했고, 요 SDO는 슬레이브 아웃이겠죠, 그죠? 슬레이브 아웃이니까 SO 핀이겠고, 이거는 슬레이브 인이니까 SI 핀에 해당이 되겠죠. 슬레이브에서 나가는 핀이고 슬레이브로 들어오는 핀이고 MISO, MOSI 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VIN 이거는 안 쓰고 VIN에 3.3V를 공급을 해주고 그라운드는 그라운드 연결하고 요 CLK는 아까 몇이었죠? 딱 SPI 핀 지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18번. MISO는 19번, MOSI는 23번, CS는 5번에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 이 녀석의 연결 방법이 되는 거죠, 그죠?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 방에 잘 됐으면 좋겠다. 다들 잘 보고 계신가요? 막 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퀄리티가 떨어져서 다들 보다가 가신 게 아닌가 또 모르겠네. 저 라이브 방송이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히려 테스트를 다 해보고 들어오면 또 이게 라이브 방송에 맛이 안 살지 않겠습니까? 막 하다가 고장도 나고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해야 라이브 방송에 묘미가 있지, 그죠? 제가 막 연습을 신나게 해와가지고 완벽한 모습만 보여드리면 그 얼마나 따분하겠습니까? 자, 일단 연결은 다 끝났다. 연결은 다 끝났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같이 한번 해보죠. 이것도 저장을 해야 되겠다. 552 참고 자료. 날라갈 수도 있으니까 계속 세이브를 해나가면서. 자, 그럼 예제 6번은
ESP32의 SPI 통신 포트에 백금 온도 센서 PT100입니다. PT100과 맥스 31865를 연결해서 온도를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시오. 그리고 여기 맥스 31865 이거는 조금 비쌉니다. 몇만 원 해요. 그러니까 주의하시고 가격에 놀라실까봐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비쌉니다. 자, 그러고 얘도 일단 구동 테스트부터 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모 여기 있네.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맞고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뭐 요런 쓰잘데기 없는 값들은 필요 없고 온도만 딱 출력이 되면 되는 거니까 템퍼러처 일단 요 지우는 과정도 중요하니까 일단 작동 테스트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성진님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찾아오셨군요. 채팅창에 출석 체크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제 이거 요 위쪽에 달려있는 챗봇 있잖아요. 이거 제가 만든 거거든요. 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되니까요. 제가 앞으로 이성진님을 기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 그리고 출석 체크 하다 보면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에러 안 나는군요. 좋습니다. 이쯤 되면 지금 이제 에러 날 타이밍은 끝난 거예요. 프로그램을 구워가지고 반죽을 이제 막 해가지고 오븐에다가 딱 넣기 직전이고 지금 이제 오븐에 들어갔습니다. 오븐에서 빵이 막 이렇게 구워져가지고 이제 다 구워졌네요. 뚜껑을 열고 빵을 꺼내면 됩니다. 짠! 나오죠? 빵이 다 구워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온도가 랄랄랄랄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얘는 라이브러리가 또 써야 되겠네. 자, 백금 온도 센서 맥스 31865 라이브러리는 최근에 설치했는데 여기 있네. 요거 설치하시면 됩니다. 요거 설치하기. 라이브러리가 없으면 직접 만들어야 되냐고요? 라이브러리를 직접 만드시려면 노칸다와 비슷한 수준까지는 해주셔야 됩니다. 역량을 노칸다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오셔야 내가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생산해낼 수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하드웨어적으로 디버깅 하는 거는 저 잘 모르겠고요. 제 영역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근데 소프트웨어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디버깅 하는 거는 분리를 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디버깅 한다는 거는 하드웨어가 완벽할 때 소프트웨어로 디버깅 하는 거지. 하드웨어가 막 진창이 나가 있는데 소프트웨어로 디버깅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항상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하드웨어 디바이스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딱 설치하시면 되겠고 기본 예시가 이거고요. 그리고 요 코드 잘 보시면요. 이제 코드 활용하는 잠시 이거 내가 저장했었나? 큰일 날 뻔했네. 저장을 안 했다 그죠? 저장을 잘 해놔야 됩니다. 이거 예제 5번. 열전대 온도 센서. SPI 통신하는 거고요. 자, 이제 다음. 얘도 자 우리가 딱 필요한 수준으로 다이어트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라이브러리. 그런데 아까 앞에는 wire.h가
SPI 통신은요. SPI.h가 별도로 있거든요. 근데 얘 지금 없잖아요, 그죠? 왜 없겠습니까? 이 라이브러리 안에 걔가 디파인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찾아봐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요 헤더 파일을 메모장으로 열어보는 거예요. 어디 있냐? 안 보이냐? SPI.h가 어딘가 있을 건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어딘가 있겠죠, 그죠? 어딘가 있으니까 작동이 되겠죠.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없어서 조금 민망하네요. 자, 얘가 두 가지 방법을 제공을 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바꾸는 거 보셨나요? 자, 요게 소프트웨어 SPI를 사용하는 거고, 이게 하드웨어 SPI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까 연결해야 될 핀이 총 4개가 있었잖아요. MOSI, MISO, SCK, CS 핀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겠다. 근데 이 중에 요 3개 핀은 하드웨어 SPI는 고정 핀이에요. 하드웨어 SPI는 MOSI, MISO, SCK는 고정 핀에 연결하고 CS만 내가 원하는 걸로 하겠다. 그럼 요 가로에 적혀 있는 요 5라는 거는 지금 CS 핀 번호를 말하는 거겠죠. 제가 아까 CS 핀은 특별하지 않으면 5를 쓰겠습니다 라고 해놨으니까 5번 핀에다가 CS 핀을 꽂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내가 원하는 핀 아무데나 꽂으려면 요거 쓰면 되는 거고, 저는 MISO 요거 다 그 지정된 자리에다가 딱 연결해놨으니까 요 CS 핀만 5번이라고 쓰면 되겠다, 그죠? 그럼 이게 5번이 아니고 15번이다. 그럼 15라고 쓰면 되는 거고. 됐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 어떤 이 백금 온도 센서가 두 종류가 있대요. 백금 온도 센서가 그것도 여기 적어놔야 되겠다. 깨알 같은 지식. 백금 온도 센서가 PT100이 있고 PT1000이 있다. 두 개의 이게 저항값인데요. 두 개의 차이에 따라서 아두이노 코드의 상수값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100이 이거 지금 예시는 100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미 메모가 돼 있다, 그죠? 자, 이 값이 PT1000이면 44300.0을 쓰라고 돼 있죠, 그죠? PT1000이면 요 값을 쓰고, 그리고 얘도 PT1000이면 1000.0. 근데 저는 100이니까 요렇게 해두면 되는 겁니다. 자, 통신하겠다. 자, 그리고 요거는 녹한다에 백금 온도 센서 값 측정하기. 자, 요 3와이어 요거는 이렇게 그냥 해줘야 되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 서모커플에서 저항값을 측정합니다. 백금 온도 센서 값 측정하기. 근데 이게 측정한 그 값이 뭔가 아날로그 값이지 온도 값이 아니에요. 그거를 뭐 상수값하고 곱하고 나누고 해서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중간 과정이 뭐 레이쇼하고 막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요 잘 보시면 우리가 필요한 건 템퍼러처잖아요. 템퍼러처에 호출되는 서모 템퍼러처 안에 들어가 보시면 R 노미널하고 요 두 개의 요 상수값만 들어가잖아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중간 과정을 이 라이브러리에서 온도 값을 계산하는 그 중간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얘네들 우리가 필요한 값 아니잖아요, 그죠? 온도 값만 있으면 되니까 얘네들 싹 날리고, 요거는 만약에 측정에 실패했을 경우에 뭐 때문에 측정에 실패를 했는가를 리포트하는 건데, 측정이 잘 되면 이거 볼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코드는 이게 답니다. 쓸데없이 많이 적어놨지만 우리가 필요한 코드는 이게 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나중에 어딘가 활용을 할 적에는 온도 값이 소수점이 있는 타입으로 넘어오니까 플로트로 받으면 나중에 쓰기가 더 좋겠다, 그죠? 자, 플로트. 잠시만. 얘도 그러고 보니까 필요 없네. 이게 우리가 필요한 거였구나. 자, 템프. 제가 설명을 이상하게 했네요. 자, 이게 온도 측정하기죠. 온도를 딱 측정은
요 위에 있는 요 상수값 두 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딱 측정을 해가지고 요 담아서 얘를 출력을 하는 겁니다. 1초 간격으로 해보도록 하죠. 저는 능력자는 아니고요. 개뿔도 모르면서 약간 이렇게 할 줄 안다고 이렇게 조금 하는 약간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예제 6번이 완성이 된 거죠. 와, 힘들다. 예제 6번. 두 개만 더 하면 됩니다. 두 개만. 두 개만 더 하면 오늘 할당량이 이제 마무리되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네요. 자, 됐죠? 그럼 자, 얘도 잘 측정되는지 확인하려면 온도를 올려보면 되는 겁니다. 자, 요 딱 측정 부위를 잡고 올라가죠? 근데 얘가 나중에 제가 그때 비교를 해봤거든요. 조금 전에 했던 맥스 667호하고 열전대 온도 센서하고 얘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얘는 그래프가 엄청 깨끗하게 그려집니다. 마치 필터를 한 것처럼 엄청나게 예쁘게 깔끔하게 그려지는데 이 저 앞에 K 타입 열전대 온도 센서는 이렇게 계단이 생겨요. 계단이 뭔가 저 모자이크 한 것처럼 얘는 깨끗하게 그려지고 소수점 이하의 값이 굉장히 정밀하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다가 적어두죠. 14번 K타입 열전대 온도 센서보다 백금 온도 센서가 대단히 정밀하다. 그러나 비싸다. 싸고 좋은 건 없지 않습니까? 비싼 만큼 비싼 가치를 하는 겁니다. 비싼 만큼 정밀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이거 끝났습니다. 저장하고. 백금 온도 센서. 백금이라는 이름부터 벌써 좀 멋있지 않습니까? 플래티넘. 백금이 플래티넘 맞죠? 브론즈, 뭐 실버, 골드, 그 위에 플래티넘 등급 아닙니까? 백화점 가보시면. 자, 약간의 스테이지 정리 작업을 조금 하고 다음은 이산화탄소 센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죠. 자, 요겁니다. 이름은 MHZ19입니다. 요런 이름을 가지는 그 이산화탄소 센서고요. 연결해야 될 핀이 둘, 넷, 여섯, 7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부 다 연결되는 게 아니고요. 자, 지금 딱 이 방향으로 본 거예요. 요 방향으로 딱 봤을 때 7개의 선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얘가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뒤에 A, B, C 세 개가 있거든요. MHZ19A, B, C 세 개가 있는데 노칸다가 가지고 있는 거는 B 타입입니다. B 타입이 이렇게 선이 달린 타입이에요. A하고 C 타입은 막 여기 저 납땜해 가지고 쓰는 그런 타입이고 하여간 지금 딱 이 방향으로 봤을 때 요렇게는 사용 안 하는 핀입니다. 그럼 이 네 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데요. 저도 외우지는 못하니까 잠깐 컨닝을 좀 하겠습니다. 밖에 비가 오네. 여기가 GND, 여기가 VCC,
여기가 RX, 여기가 TX. 이번에는 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어떤 센서를 딱 봤는데 RX하고 TX, RX, TX라는 용어가 나오더라. 그러면 이거는 저 ESP32의 시리얼 통신으로 연결되는 애입니다. 그리고 ESP32는 특징적인 것이 소프트 시리얼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 시리얼 핀에 딱 꽂아야 되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연결해야 될 자리를 먼저 보자면 RX 핀이 16번, TX 핀이 17번인데 그거는 ESP32 쪽의 얘기고 RX하고 TX를 꼬아서 연결해 줘야 되거든요. ESP32의 RX 핀이 16번이니까 얘가 16번에 연결이 돼야 됩니다. TX가 ESP32의 RX에 연결이 돼야 되고 RX는 ESP32의 TX 핀에 연결이 돼야 되니까 17번에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동하면 안 되시는 게 ESP32의 RX 핀이 16번이라서 RX 핀을 여기다가 꽂으면 안 되는 거예요. TX 핀이 17번이라서 여기다가 꽂는 게 아니라 RX하고 TX는 반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RX의 R은 리시브 하는 쪽이고 TX의 T는 트랜스퍼 하는 쪽입니다. 보내주는 쪽이고 받는 쪽인데 RX를 귀라고 생각하면 되고 TX를 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사람이서 얘기하는데 둘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입을 갖다 대고 말을 하고 있으면 귀에 듣깁니까? 그죠? 한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이 귀를 갖다 대야 이게 되는 거고 요 사람이 말할 때는 이 사람이 귀를 갖다 대야 이렇게 의사소통이 되는 건데 둘 다 말하고 둘 다 귀를 갖다 대고 있으면 또 듣기만 들으려고만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지. 아무튼 꼬아서 연결해야 되는 거다. 근데 요 VCC가 저는 조금 좀 애매한데요. 일단 아두이노에서는 요거 5V 연결하고 쓰기는 썼습니다. 5V 연결하고 썼는데 어차피 얘가 그 신호를 5V로 뱉어낼 거니까요. 5V 내성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5V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아두이노처럼 그래서 VCC 5V 5V의 위치는 ESP32에 이렇게 USB 있는 쪽 요 방향으로 딱 두고 봤을 때 요쪽에 제일 처음에 있는 게 3.3V고요. 요쪽에 제일 위에 있는 게 V인이라고 된 핀이 있습니다. 여기가 5V 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 핀은 저 ESP32의 요 제일 첫 번째 V인 핀에다가 꽂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요거는 그라운드와 V인과 그다음 요거를 17번 요 이미 RX-TX라고 써놨네. 여기 16번, 17번이라고 안 적혀있고 RX-TX라고 적혀있네요. 그럼 여기 적혀있는 거 기준으로 하자면 지금 보드에 RX2와 TX2라고 적혀있거든요. 그럼 자, 요 핀이 RX고 요 핀이 TX니까 RX를 TX2에 연결하고 TX를 RX2에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RX와 TX는 꼬아서 연결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RX선을 잡았고요. RX선을 TX2에다가 꽂고 TX를 RX2에다가 꽂고 요라면 연결이 끝이 난 겁니다. 뿅. 이제 통신을 하면 되는데요. 자, 일단 요것에 대해서도 좀 기본적으로 작성을 한번 해보죠. 15번. 내가 어떤 센서를 보았는데 RX와 TX라는 용어가 나오면 ESP32의 시리얼 포트에 연결되는 것이다. 시리얼 포트는 위에 여기 적혀 있다, 그죠? 참고 자료에 RX, TX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게 ESP32의 그 16번 핀과 17번 핀은 내부적으로 시리얼 2라는 이름으로 사용된다. 그 뭔지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자 7번 이산화탄소 센서 MHZ19 라이브러리는 라이브러리 매니저에서 검색이 안 되므로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야 한다. 그 과정을 지금 보여드릴 건데요. 자, 구글에 가가지고 MHZ19라고 칩니다. MHZ19 GIT라고 쓰면 되겠네요. 이거 왜 꺼졌냐? MHZ19 GIT Git 이렇게 치시면 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 있죠? 요거 누릅니다. 이게 이산화탄소 센서 라이브러리고 녹색의 코드 버튼 누르신 다음에 다운로드 집 누릅니다. 그럼 압축 파일 하나가 내 컴퓨터로 탁 다운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아두이노 개발 툴에서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집 라이브러리 추가 누른 다음에 다운받은 파일을 찾아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특별하지 않으면 이 다운로드 폴더 안에 들어있을 겁니다. 요 안에 다운받은 파일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요쪽에 지금 제가 마우스로 가리키는 요 아래쪽 부분 있죠? 여기에 설치가 됐습니다 라고 뜰 겁니다. 자, 그까지 해주시면 컴파일 버튼을 눌렀네. 자, 요까지 해주시면 파일 예제 MHZ19에 HW get values 요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 예제를 한번 돌려볼 건데요. 자, 먼저 여기 이게 이산화탄소 센서 라이브러리이고요. 자, 여기에 어디에 연결되었냐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요. 요게 이제 시리얼 2라는 겁니다. 시리얼 2. ESP32의 16번 핀과 17번 핀은 시리얼 2이다. 아까 적어놨다, 그죠? 시리얼 2라는 이름으로 사용되니까 요 자체가 이산화탄소 센서가 거기 연결이 되어 있음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리얼 비긴. 자, 지금부터는 이 용어가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자, 시리얼 1은 ESP32와 PC 간의 통신 라인이고, 자, 요 시리얼 2 비긴 9600 해놓은 거는 ESP32와 이산화탄소 센서 간의 통신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통신하는 원리가 똑같아요. 얘가 컴퓨터 쪽으로 통신하는 통신 원리하고 얘가 이산화탄소 센서하고 통신하는 통신 원리가 같기 때문에 시리얼하고 시리얼 2하고 지금부터는 분리를 해가지고 써야 됩니다. 시리얼 프린트 ln이라고 하면 이 데이터가 컴퓨터 쪽으로 날아가서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이 되고, 시리얼 2에 프린트하면 이산화탄소 센서 쪽으로 날아가는데 그 모든 관리는 이 라이브러리가 해주게 되겠다, 그죠? 자, 그럼 F 매크로 지우고 노칸다의 이산화탄소 센서 값 측정하기 해가지고, 얘가 9600인 이유도 알아야 되겠다, 그죠? 자, 이산화탄소 센서의 통신 속도가 9600이다. 공장에서 태어날 때부터 9600으로 세팅이 되어서 나오고, 요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수정할 수 없는 쪽이 있고 수정할 수 있는 쪽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는 쪽에서 속도를 맞춰줘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얘는 115,200이고 얘는 9600인 겁니다. 혼동 없으셔야 되고, 자, 여기서 센서 값 내놓아라. 딱 하면 이제 오케이 하면 센서 값이 이렇게 나오고, 이건 이제 실패한 거죠. 왜 이렇게 F 매크로를 많이 해놨지? 자, 실패했을 때의 코드가 뭔가 나오고, 자, 그리고 여기서요, 에큐리시하고 템퍼러처는 별로 의미 없는 값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값은 요 이산화탄소 농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얘도 온도값을 측정을 할 수 있긴 있는데, 그 측정된 온도값이 자기가 측정한 이산화탄소 농도를 내부적으로 보정하기 위한 온도값이지 외부에서 실제로 측정한 온도값하고는 오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별로 필요 없는 값입니다. 그럼 여기서 인터벌을 1초로 해놓으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여기 찍히면 제대로 된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시리얼 프린트 ln 돼 있잖아요. 컴퓨터 쪽으로 보내라 이 말이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동되기를 바라면서, 한방에 되기를 바라면서 업로드하는 동안 쓰도록 하죠. 7번 ESP32의 시리얼 2 포트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 센서 MHZ19의 측정값을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시오. 지금 6번까지 저장했지. 2번은 실패했으니까 지금 예제가 없겠고요.
요거는 제가 다음에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오네요. CO2 농도. 단위는 ppm입니다. 단위는 ppm. 자, 요러면 이제 최종 결과 나오겠죠, 그죠? 여기 출력되고 있는 게 이산화탄소 농도입니다. 예제 7번 완성. 552에 7번 이산화탄소 센서. 자,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 미세먼지 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위에 아까 누구셨죠? 차희님이 물어보셨나요? 이산화탄소 센서를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이산화탄소 센서래. 미세먼지 센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좋아서 추천해드리는 건 뭐 추천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디 있지? 추천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이걸 쓰고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쓰고 있고 그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는 거지, 이게 좋아서 지금 추천하는 개념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좀 한글은 집어넣어놨고, 요거는 이거 비쌉니다. 이산화탄소 센서도 한 3, 4만원 하고 얘도 한 그 정도의 가격을 가집니다. PMS 7003이고 얘도 그 샤오미 공기청정기에 들어가는 센서라고 해요. 얘는 어떻게 연결하느냐, 얘를 딱 뽑습니다. 뽑혀요. 이 커넥터가 딱 뽑아 보시면 요 뭐가 뭐다라는 게 여기 나옵니다. 그죠? VCC, GND, SET, RX, TX 뭐 이런 게 있는데 VCC, GND, RX, TX만 메모를 해옵니다. VCC, GND 하나 이상한 거 있고 RX, TX 요렇게 있으면 요 VCC 얘도 아두이노에 제가 5V에 연결하고 썼으니까 얘도 5V에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GND 5V가 ESP32 요 제일 위에 여기 있는 V인이라고 했죠, 그죠? V인에다 연결하면 된다. 그 다음 RX는 TX2에다 연결하면 되고 TX는 RX2에다가 연결하면 되는 것이다. 서로 이렇게 꼬여져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트위스트 돼가지고. 그럼 이 연결 끝났죠? 이렇게 연결하신 다음에 아답터를 딱 결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게 VCC 5V 뿅. 그 다음 그라운드. 막 지네들끼리 엉켜가지고 안 풀어주려 그러네. 하나 건너뛰고 이거 TX2 요거 RX2 그리고 얘를 다시 결합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코드 짜러 가죠. 자, 얘는 라이브러리 매니저에 검색이 됩니다. 작동이 돼야 될 텐데. 미세먼지 센서 PMS 7003은 라이브러리 매니저에서 PMS 라이브러리를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PMS 라이브러리 맞을 겁니다. 요거 똑같이 검색해가지고 다운받으시고 설치가 됐으면 파일 예제 PMS 라이브러리의 베이직 예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미세먼지 센서 라이브러리 되겠고 요것도 아까 마찬가지겠다, 그죠? 미세먼지 센서가 어디 연결되었느냐? 저장했네. 시리얼 2에 연결됐죠?
시리얼 2. 확인돼. 여기도 적어놨겠습니다. ESP32의 TX2와 RX2 핀이 시리얼 2이다. 시리얼 2. 그럼 요로 끝났고, 자 시리얼 비긴 115,200. PC와 ESP32 간 통신 라인. 그럼 얘는 시리얼 2라고 돼야 되겠죠? 시리얼 2 비긴. 얘도 9600입니다. ESP32와 미세먼지 센서 간 통신 라인. 9600인 이유는 미세먼지 센서가 9600으로 세팅돼서 공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ESP32가 맞춰주는 것이다. 자, PMS 리드 데이터 해가지고 요걸 이제 시리얼에다가 출력하면 되겠죠. 여기 시리얼 1이라 돼있지. 아두이노 메가용 예제인가 보네요. 자, 그럼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이 결과가 출력이 되겠죠? 해보겠습니다. 좀 허무하네요, 그죠? 자,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액티브 방식입니다. 패시브 방식도 있는데 그것도 이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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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결과 나오죠? 그럼 지금 PM 1.0, 2.5, 10.0 나오잖아요. 그죠?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죠. 깨알 같은 지식. 17번. 미세먼지 센서의 PM 1.0은 PM 10.0을 기상 날씨 예보할 때 미세먼지라고 부르고 PM 2.5를 초미세먼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1.0은 그 초미세먼지보다 더 작으니까 기상청에서 다루진 않는데 뭐 울트라 미세먼지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 보시든지. 그리고 그것은 미세먼지의 크기를 의미한다. 입자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미세먼지 입자의 크기. 그러면 이 10.0보다는 2.5가 크기가 더 작다는 거니까 초미세먼지 더 작다는 말인 거 알겠죠? 그죠? 입자의 크기를 의미한다. 그리고 미세먼지 센서의 측정 단위는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입니다.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미터 세제곱은 입방미터라고 해도 되겠다. 그죠? 가로 1, 세로 1, 높이 1m인 정육 육면체가 있습니다. 자, 머릿속으로 그려 보십시오. 아크릴 통으로 가로 1, 세로 1, 높이 1m짜리인 아크릴 통을 딱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미세먼지를 쓰레받기로 싹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무게를 답니다. 그럼 그 미세먼지가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그죠? 마이크로라는 단위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100만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마이크로그램이 1g이니까 엄청나게 작은 무게의 단위가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그 아크릴 통 안에 있는 미세먼지를 끌고 모았더니 지금 얘가 의미하는 게 22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미세먼지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미세먼지 농도의 단위입니다. 이해됐죠? 자, 이거 저장하겠습니다. 얘는 한 개 더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미세먼지 센서 액티브 방식.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액티브 방식이에요. 액티브 방식. 예제 8. ESP32의 시리얼 2 포트를 이용해서 미세먼지 센서의 측정 값을 액티브 방식으로 측정하시오. 그럼 예제 9번은 패시브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여기다가 쓰면 되겠네. 자, 19번. 자,
자, 미세먼지 센서의 액티브 방식은 센서가 측정 값을 일정한 간격으로 ESP32로 전송해서 출력하는 방식이다. 그에 반해서 패시브 방식은 ESP32가 센서 값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패시브 방식으로 패시브 모드로 해놓으면 ESP32가 주라고 할 때까지는 얘가 안 줍니다. 그 액티브 방식은 ESP32가 가만히 있어도 얘가 계속 주는 방식이에요. 그럼 이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뭔가 실제적으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타이밍의 센서 값을 얻기 위해서는 패시브 방식으로 작동돼야 됩니다. 되는 게 낫다. 액티브 방식은 얘가 주면 내가 센서를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에 필요한데 얘가 안 주면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하지만 얘가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딜레이가 발생하겠죠. 근데 패시브 방식은 내가 딱 필요하면 주라. 받아서 어딘가로 보내는 겁니다. 센서 값을 지금 어딘가로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옆에 직원한테 야 내놔라 여기 있다 해서 이렇게 줘야지. 나는 지금 당장에 보내야 되는데 얘가 상사가 안 보내줘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아씨 왜 안 주지? 빨리 줘야 되는데 빨리 저쪽으로 빨리 메일을 보내줘야 되는데 얘가 안 보내주는 거예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 패시브 방식의 예시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우 어지럽다. 여기 있네요. 자, 패시브 모드. 패시브 모드라고 그냥 쓰면 됩니다. 패시브 모드라 딱 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오는 절차가 이 뭐 쓸데없는 코드가 되게 많네. 여기 있네요. 자, PMS 리퀘스트. 자, 이 말 자체가 센서 값 내놓으라 이 말입니다. 센서 값 내놓으라. 그러면 얘가 자 읽어드리는 거죠. 이렇게. 요 데이터는 이거는 요거 설명을 안 했네. 이거는 미세먼지 센서 값을 기록하는 구조체. 구조체 어차피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거니까 저렇게 메모만 해두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패시브 방식의 예제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에러 난 거고 에러 발생. 자, 여기다가 제가 이것도 적어드리죠. 시리얼 점 센서 값을 요청합니다. 딱 하고 수신된 센서 값 다라락 출력하고. 자, 오늘의 마지막 예제 패시브 방식으로 미세먼지 센서 값을 측정하는 예제를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실 분 있으면 빨리 질문을 올려주시고 질문이 없으면 이제 오늘 녹한다는 분량을 다 채웠으니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 뭐 모터 드라이버 뭐 이런 얘기를 좀 본 것 같은데요. 아두이노 나노로 공기청정기를 하고 있다고요? 뭐 학교 프로젝트 같은 건가요? 뭐야? 에러 발생 뭐 에러 발생? 값이 나오는데 에러 발생인 거는 뭐죠? 참 희한하네. 리퀘스트 리드 이게 아닌가? 잠시만요. send read request 맞고 read data
너무 간격이 짧아서 그렇나? 그럴 수 있겠네요. 1초. 그죠? 왜 저 코드가 안 보이냐? 이거 함수였구나. 함수 안에 들어있었구나. 그죠? 일정 시간 간격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딜레이가 없어서 에러가 발생한 상황인 것 같네요. 저 차희님을 위해서 보자. 모터 드라이버가 근데 제가 그 펜이 없으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그 논할 수는 없는데요. 이제 잘 나온다 그죠? 일단 여기까지 저장해 놓고 이제 오늘 예제는 다 만들었습니다. 미세먼지 센서 패시브 방식, 액티브 방식과 패시브 방식의 차이를 알겠죠? 됐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그 학습용 공기청정기 예제라는 거를 만든 게 있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쓰는 그 펜이 대단히 큰 거. 잠시만요. 제가 참고 자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지금 유튜브와 블로그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많이 때려 넣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여기 있구만. 요거 보여드릴게요. 자, 요 IoT 보드 보이죠? 미세먼지 센서 보이죠? LCD 보이죠? 요거 라즈베리 파이용 5V 쿨링 팬이에요. 5V 쿨링 팬이고 마스크 여기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요 환기 팬이 공기를 통 안에서 밖으로 빨아내는 거예요. 그럼 통 안에 압력이 떨어지니까 마스크 쪽으로 공기가 빨려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공기가 여기 걸려가지고 빠져나온다라는 일단 개념이 되는 거고, 그때 요 그 모터 드라이버가 얘는 모스펫을 사용을 했네요. 모스펫 사용해가지고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학습용 공기청정기라는 주제로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모터 드라이버를 쓰실 때는 그 모터가 정방향 역방향으로 회전해야 될 때 모터 드라이버 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제가 지금 쓴 것처럼 모스펫 쓰는 게 더 낫습니다. IRF520. 그래서 일단 제 수준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IRF 모스펫 모터의 속도 제어 IRF520 그리고 미세먼지 센서는 BMS7003. 일단 저는 이렇게 사용을 했으니까 뭐 추천을 드린다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이렇게 했었다. 그리고 지금 이게 399편이고요. 제 예제의 399편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 블로그에 많이 있어요.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방금 방은 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제어를 하는 것도 만들어 놨습니다. 블루투스 모듈 연결해가지고 요런 것도 했었고, 그 다음에 요 C샵으로 컴퓨터하고 통신해가지고 미세먼지 센서를 제어하는 거, 이거 싹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 모터하고 모터 드라이버하고 뭐 이런 것들만 좀 이렇게 자기 것으로 하고, 남아 있는 거는 요거 제가 껍데기 만들어 놨는 거 요런 것들 활용하시면 아주 재미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됐죠? 자, 이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이번 주에 녹한다는 소임을 다했으니까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은 다음 주 수요일에 제가 월요일 화요일은 고등학교 선생님이 잠깐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못하고 다음 주 수요일 오후 8시 15분에 다시 튀어나와가지고 오늘 했던 내용을 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주력으로 한번 해보냐면요. 디스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꺼내왔어요. 요거 2004 LCD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ILI 9341 맞나? 칼라 LCD입니다. 그리고 이거 숫자 4개를 출력할 수 있는 FND 모듈 TM1637. 그 다음에 이거는 똑같은 건데 이거는 화면이 크고 이거는 화면이 작고 뭐 큰 거 작은 거 둘 다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조그만해서 안 보일 수 있는데요. SSD 1306이라고 OLED 모듈입니다. 칼라는 아니고 흑백 OLED 모듈이고 이게 다네요. 요거 이제 다음 주에 여기다가 값을 띄우는 예제를 ESP32로 값을 띄우는 예제를 만들고 센서 연결해서 센서 값을 여기다가 띄우는 예제까지 다음 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밌겠죠? 자, 오늘 한 것을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여기다가 좀 적어놔야 되겠다. 보안상 1. BS18B20은 ESP32와 호환이 일단 잘 안되는 상태이므로 방법 알아내기. 2번 고도 센서는 고장이 나서 고도 센서 했던 부분은 적절히 스킵해주기를 희망함. 자, 일단 이렇게 해두겠습니다. 재미가 있으셨나요? 좋습니다. 오늘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했던 거의 중점 사항은 제가 준비한 건 이거를 보라고 한 거예요. 제가 대표적인 센서 몇 개를 가지고 온 것은 디지털 센서, 디지털 통신을 하는 센서와 I2C 센서, SPI 센서, 이제 시리얼 센서. 요거는 이제 UART 센서라고 부를 거고요.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겠죠? 디지털 통신을 하는 센서는 요 아래쪽에 있는 거와 다른 거예요. 그 ESP32의 GPIO를 통해서 어떤 신호를 그냥 하나의 포트를 통해서 잡아 넣어주면 아두이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그걸 해석해가지고 뭔가 측정하는 방식이고, 얘네들은 통신하는 프로토콜이 딱 지정이 된 거죠. I2C 통신, SPI 통신, 시리얼 통신. 요것들을 이용하는 거는 다시 요약해드리자면 얘는 SDA와 SCL이라는 게 등장한다. 얘는 MOSI, MISO, MOSI, SCK, SCS 이런 용어가 등장한다. 얘는 RX, TX 이런 용어가 등장한다. 딱 보면 바로 ESP32에 여기다가 꽂아야 되겠다. 딱 꽂으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마무리 멘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노칸다의 ESP32 2편을 진행을 했는데요. 재미가 있으셨거나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화면 중앙 하단에 보시면 노칸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라라는 순수한 의미로 노칸다에게 콘텐츠 후원금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더 추진력 있게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시드머니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도 올려봐야 조회수가 제가 3시간 동안 열심히 했잖아요. 조회수가 많이 나와봐야 200 내지 300입니다. 그러면 조회수 1당 광고 수익 1원으로 잡습니다. 그럼 제가 3시간 동안 이렇게 열정적으로 한 내용이 광고 수익이 200~300원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채널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 노력이
제 열정이 그거밖에 안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인정해 주시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조회수 가지고 이 채널을 운영한다라는 전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매번 끝날 때마다 이렇게 앵무새처럼 여기 있는 이 계좌로 콘텐츠 자금을 만들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부탁을 드린다. 앵무새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또 말을 안 하면 모르고 안 보내주실 수도 있으니까 목마른 사람이 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되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부득이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항상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녹한다의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으로 등록해 주시면서 후원을 해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 모든 유튜브 영상에 딱 접속을 해보시면 멤버십이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딱 누르시고 적절한 금액대를 보시고 카드 결제를 빡 하시면 유튜브가 33%를 떼먹고 녹한다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전자든 후자든 콘텐츠 자금을 확보해 주시는 방법이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을 해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카카오톡에 채팅방을 만들어 뒀습니다. 카카오톡에 채팅방 검색하는 데 딱 하셔가지고 심심한 녹한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가 만들어둔 한 140에서 150여 명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채팅방이 하나 검색이 될 겁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즐겁게 노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녹한다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문의사항이나 저를 찾으실 분들은 조금 전에 안내해드렸던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오셔가지고 저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자, 녹한다를 붙잡으실 분들은 빨리 붙잡으시고 더 붙잡으실 분이 없다면 이만 끝내고 다음 주 수요일 오후 8시 15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째깍 째깍 가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